자,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다운로드 하셨다면 얘를 어떻게 여는지는 살짝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친구를 압축을 풀면 이런 느낌으로 3주차 2부 당시의 프로젝트 이름에 해당하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요거를 일단 준비해 주시고 압축 잘 풀어서 준비해 주시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가셔서 왼쪽 위에 있는 요 메인 메뉴라고 적혀 있는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팬케이크 같이 생긴 느낌의 백이 4개가 적혀 있는 걸 누르고 파일에 오픈을 누르시면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평소에 새 프로젝트 만들 때 그 프로젝트들은 기본적으로 사용자 폴더에 뭐 안드로이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게 돼요. 그렇긴 한데 예를 들면 적당히 바탕화면 같은 거 골라갖고 바탕화면에 방금 전 압축 풀기 했던 그 폴더를 열어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자 지금 보시면 폴더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어떤 폴더는 그냥 일반적인 파일철 모양의 아이콘이고 어떤 폴더는 안드로이드 머리통 모양으로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렇게 머리통 모양으로 나오고 있다는 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보기에 이 폴더 붙잡고 열면 이게 지금 하나의 앱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로서 잘 준비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해서 아이콘을 바꿔준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OK를 누르시면 일단 간편하게 제가 지금 올려놓은 내용을 바탕으로 열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자 오늘은 이제 4주차 목요일이고 다음 주가 5주차 목요일인데 다음 주가 10월 3일 개천절이라 우리는 수업을 못하는 상황이 또 왔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다음 주는 쿨하게 휴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말고 옆반은 월요일 화요일 반인데 그쪽도 화요일에 국군의 날이라서 휴일 쉽니다. 근데 월요일이 남았어요. 그래서 옆반 같은 경우는 그 월요일 날 우리 이거 못다한 내용 진행하고 과제가 하나가 출제가 될 거예요. 원래 이번 주에 출제를 하려고 마음먹었다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출제를 하고 그거를 영상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게 유튜브 재생 목록에다가 게시를 해둘게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해서 기한은 우리는 휴강을 했으니까 그만큼 더 넉넉하게 잡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만 어떻게 버티면 그 뒤에는 이제 한글날 말고는 휴일이 없으니까 한글날은 수요일이니까 쭉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그렇게 지금 하려고 마음 먹고 있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프로젝트 다시 열어보시면 대충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다양한 입력 방법들 일합시고 구경하면서 스타트를 했는데 이제 첫 세트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죠. 이전에 봤었던 텍스트 뷰, 버튼 등등 말고 다른 뷰들, 사용자가 직접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든가 할 수 있는 다른 뷰들을 추가해보고 그 뒷면에 이제 이벤트 핸들러, 메서드 정의 내용물, 문장들 적어가면서 이런저런 작업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체크박스라는 친구 같이 확인해 봤었고 중간중간에 뭐 Alt 마우스 드래그라든가 Alt Shift 마우스 버튼 클릭이라든가 등등과 같은 스킬들도 살짝 구경을 해봤어요. 일단 그런 상황이고 대충 준비 어느 정도 끝났을 테니까 잠깐만 슬라이드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었던 거는 그 체크박스 지금 토핑을 고르기 위해 각각 나 초코칩 넣을 거야 안 넣을 거야 등등을 독립적으로 고를 수 있게끔 까만색 네모 박스로 보통 보여주는 체크박스를 우리가 추가를 해봤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라디오 버튼이라는 친구를 한번 넣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동글뱅이에 클릭하면 가운데 점 찍히는 그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조금 이따 바로 진행할 거고 우리 지금 앱 한가운데에는 텍스트 뷰 원래 있던 거 재활용해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가로 버전 프로그레스 바를 추가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체크하거나 체크 해제할 때마다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구성 요소가 바뀔 때마다 칼로리를 새로 계산해서 그 결과를 사용자한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칼로리를 새로 계산한다 자체는 우리가 지금 점 자바 파일에 calculate라는 이름의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 내용물로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calculate에는 지금 칼로리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셈입니다. 지금은 체크박스 3개밖에 없다 보니까 거기는 각각 find 해와서 체크드 어트리뷰트 값이 true냐 false냐에 따라서 칼로리 값을 더하거나 그렇지 않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라디오 버튼 등등 다른 거를 도입하면 여기 내용을 또 고치게 될 겁니다. 아무튼 여기에는 지금 칼로리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칼로리 계산을 언제 할 것이냐 에 대해서는 이 calculate라는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호출식을 어디다가 적어 놓냐에 따라 결정된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onClick이라는 이름의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 정의 내용물로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쟤를 지금 각각의 체크박스에 동등하게 연결해놨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체크박스를 클릭을 할 때마다 그게 체크가 됐든 됐지 않든 아무튼 우리는 무조건 무지성으로 칼큘레이트를 호출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추가로 원래부터 있었던 onCreate, 얘도 이벤트 핸들러일 것 같아요. 여기 안에도 맨 마지막에 .xml 파일 내용 바탕으로 뷰들 만들어 갖고 화면에 배치가 다 끝난 다음에 현재 초기 어트리뷰트 값들을 토대로 칼로리를 계산해서 텍스트 뷰랑 프로그레스 바에 보여주면서 스타트하자 라는 의미로 여기에도 지금 칼큘레이터 주식을 적어놨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칼로리 계산은 언제 하냐, 체크박스를 클릭할 때 또는 앱을 처음 켰을 때로 성공적으로 지정됐다 말할 수 있어요. 아무튼 이 정도까지 돼 있고, 오늘은 이제 라디오 버튼 추가해서 다루는 거를 가지고 스타트를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4주차도 이제 두 번째 세트고 현장 학습으로 진행을 하는데, 일단은 지금 A4 용지로 8장인데 월요일 화요일 반 해봤더니 1부랑 2부로 여기도 나뉘기는 해요. 1부까지는 어기저거지로 진행을 했고, 아마 우리도 지금 오늘 3시간 수업에서 아마 요거 라디오 버튼이랑 그 뒤에 단계랑 하다 보면 아마 2시간을 잡아먹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고민 중이에요. 일단은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봅시다. 자, 시간 더 필요하다 있습니까? 우리 온도는 지금 20.5도가 됐어요. 특별히 없으시면 바로 이어서 진행해 봅시다. 그래서 지금 버튼스, 파레트의 버튼스에서 우리가 지금 체크박스 3개를 골라갖고 화면 왼쪽 위 기준으로 차근차근 나열하도록 배치를 해서 갖고 놀아봤어요. 그 다음에 그 바로 아래 라디오 버튼이라는 친구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얘네들이 버튼스 항목에 지금 모여 있단 말이에요. 체크박스도 뭐 생김새는 일반적인 보라색 버튼이랑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사용자는 저 초코칩 어쩌고 저쩌고 부분을 클릭을 함으로써 쟤랑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버튼이랑 다른 점은 일반적인 버튼은 그냥 단순하게 한번 눌렀다 떼는 거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동작을 한다면 그때그때마다 클릭하면 뭐 할 거냐에 해당하는 코드 실행하는 거라면 체크박스는 거기에 한 가지가 추가로 돼 있다 보면 돼요. 각각의 체크박스 인스턴스에 지금 얘가 체크가 돼 있냐 돼 있지 않냐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어트리뷰트가 부여되어 있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걔가 원래 false였다면 true로 바꾸면서 생김새도 바꾸는 식으로 지금 그냥 네모 그림에서 이제 체크되어 있는 네모 그림으로 바뀌도록, 그 반대에 해당하는 경우도 발생하도록 그런 추가적인 기능이 들어있는 얘도 역시나 버튼의 일종이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을 버튼스에다 몰아넣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라디오 버튼도 능숙한 솜씨로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3개를 추가를 해주시고, 하나요, 둘이요, 셋이요 한 다음에 얘도 일단 우리는 지금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인가 뭔가를 쓰고 있으니까 얘네들 가로 기준, 세로 기준을 각각 지금 가장 마지막에 추가한 바나나 아랫면이랑 왼쪽 면 기준으로 딱 달라붙도록 해줍시다. 그래서 새로운 라디오 버튼의 윗면을 바나나 체크박스의 아랫면과 맞닿도록 드랍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왼쪽 면은 바나나 왼쪽 면과 일치하도록 이렇게 붙여주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애들도 비슷하게 해주세요. 새 라디오 버튼의 가로 세로 조건 다 지정했다면 컴포넌트 트리는 이제 더 이상 각각에 대해서 빨간색 느낌표가 뜨지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제 칼로리 계산을 하네 뭐네 하면서 저 라디오 버튼들을 실제로 점 자바 파일에서 파인드를 해갖고 써먹을 예정이에요. 따라서 얘네들에 대해서 각각 아이디 지정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지정해 봅시다. 일단 요 라디오 버튼들은 우리가 그 아이스크림의 베이스를 뭐를 쓸 거냐, 예를 들어 초코 아이스크림으로 할 거냐 바닐라 아이스크림으로 할 거냐 등등을 정하기 위해 쓸 예정이에요. 그걸 감안해서 지금 맨 위에 있는 라디오 버튼부터 컴포넌트 트리라든가 해서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위에서 아이디 바꾸고 텍스트 어트리뷰트 바꾸고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요거를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아이디를 지정한다는 결국 새로운 이름을 정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진짜 프로그래머가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를 들면 오타를 낸다거나 아니면 나는 원래 이 라디오 버튼의 아이디를 바꾸려고 했었던 건데 중간에 잠깐 재채기가 나서 딴 거를 누른 채로 아이디를 바꾼다든가 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요. 이거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꼭 특히나 아이디
라든가 눈에 확실하게 띄는 텍스트 어트리뷰트 같은 거 변경할 때는 내가 지금 누구에 대한 어떤 뷰에 대한 어트리뷰트를 바꾸고 있는지 확인해 가면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무튼 맨 위에 있는 친구는 우리 컨벤션 상으로 rb 언더스코어 초코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엔터 2번 쳐서 적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바닐라니까 바닐라 정도로 해주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뭐 요거트 아이스크림으로 합시다. rb 언더스코어 요거트 하고 각각의 아이디에 걸맞는 텍스트 어트리뷰트 지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초코, 바닐라, 요거트 정도로 맞춰둡시다. 자, 다 되셨으면 이제 얘네들에 대해서도 스코어를 조금 많이 내려놓고 쭉 내려가서 L, G, I, L, M, N, O 온클릭 어트리뷰트를 지금 있는 그 칼큘레이터 호출한다 한 줄짜리 적혀 있는 그걸로 다 지정을 해 줍시다. 3개의 라디오 버튼에 대해 똑같이 적용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체크박스를 누르든 라디오 버튼을 누르든 아무튼 칼로리는 재계산할 거임과 같이 지정하는 셈이 됩니다. 거기까지 하셨다면 이제 컨트롤 탭 해갖고 점 자바 파일로 돌아가서 칼로리 계산할 때 이제 저 라디오 버튼들도 고려를 하도록 자바 코드를 조금만 추가하면 될 것 같아요. 점 자바로 돌아가 봅시다. 자, 그럼 이제 라디오 버튼을 클릭할 때도 칼큘레이트를 호출할 거예요. 일단 그 부분은 잘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칼로리 계산할 때 각각의 라디오 버튼들의 점이 찍혀 있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계산을 수행을 해야 돼요. 그걸 감안해서 지금 잘 적혀 있는 칼큘레이트 메소드 정의 내용물을 이제 조금 고쳐봅시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앱에는 라디오 버튼 3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걔네가 체크돼 있냐 그렇지 않냐, 점이 찍혀 있냐 아니냐에 해당하는 어트리뷰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데이터를 들고 와서 그걸 가지고 분기 흐름, 이품문 구성해서 조건식으로 true냐 false냐 판단해가지고 칼로리 값에 일정 수치를 더하거나 그렇지 않거나와 같이 만들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가 가장 먼저 수행해야 되는 건 일단 그 라디오 버튼 인스턴스들을 find를 해오는 겁니다. 찾아와야 돼요. 따라서 평소에 했던 것처럼 능숙한 솜씨로 일단은 적당히 위에다가 선언을 적으면서 스타트를 합시다. 그래서 대충 대문자 RB, 이거 끼우가 나왔어. RB 하면 이렇게 자동 완성을 해줄 거예요. 가급적 자동 완성 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내가 정하지 않은 이름이면 특히나 더더욱 그렇습니다. 일단 해두고 적당히 RB 언더스코어 정도까지 일단 적어두고 FV 해갖고 find view by id 골라서 또 엔터키 치시고 r.id.rb 언더스코어 하면 목록에 보여주겠죠. 초코 바닐라 요거트 중에 초코 골라갖고 탭 치고 세미콜론 하고 이걸 이제 3배 뻥튀기를 일단 시키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RB 초코 대신에 바닐라, RB 초코 대신에 요거트 정도로 해주시고 그 지난 시간에 나왔던 그 커서 복사 뻥튀기 시키는 걸 써서 컨트롤 쉬프트에서 새 단어를 선택하고 왼쪽에 새 단어 적을 자리에 변수 이름 적을 자리에 붙여놓기 해주시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요 처음에 일단 선언 적어서 find 해놓고 스타트한다는 일단은 우리 수업 정도 수준에서는 거의 항상 밥 먹듯이 하는 일이라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살짝 나왔죠. 요 지금 이 선언 얘네들은 다 선언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이름을 도입하는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내 맘대로 아무 이름이나 적어도 상관없어요. 헬로월드 같은 거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우리는 가급적이면 이 새 이름은 우리가 이전에 미리 정한 적이 있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다만 .xml 파일에서 정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걔랑 동일한 이름을 내가 자바 동네에서도 써먹도록 그렇게 구성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눈으로 보고 확인하기가 훨씬 더 수월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깔맞춤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새로운 이름을 도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xml 파일에서 정한 바로 그 이름을 그대로 복붙해서 쓰겠다. 와 같은 의미로 지금 선언을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로 만들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는 이제 저 각각의 이름에 라디오 버튼 하나씩이 담겨 있는 셈이 되는 거고 거기에는 각각 체크드 어트리뷰트 값이 true 또는 false가 담겨 있는 게 돼요. 따라서 우리 지금 이 부분 걸출한 거 만들어 놨잖아요. 이 부분 3개 있으니까 셋 다 복붙합시다. 3개 복붙해서 2배 뻥튀기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원래는 CB, CB, CB라고 돼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위에 있는 세 개의 단어들 다시 복사해서 들고 와서 이제는 그 Alt Shift 클릭을 이용해서 체크박스 체크돼 있냐 물어보는 대신에 각각의 라디오 버튼이 체크돼 있냐. 다행스럽게도 어트리뷰트 이름이 똑같아요. 체크드입니다. 따라서 이 라디오 버튼에 점이 찍혀 있냐 그렇지 않냐를 검사하려는 셈이 돼요. 그래서 초코 아이스크림이 맞다면 이게 지금 베이스니까 가장 비중이 높은 거잖아요. 초코 아이스크림이면 몇 칼로리로 하면 될까요? 1000칼로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닐라는 이건 자유롭게 하셔도 돼요. 바닐라? 아니야. 초코는 2000으로 하도록 할게요. 1일 권장량입니다. 바닐라는 1000으로 하고 요거트는 500칼로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정하시면 이제 목표 달성하는 셈이 돼요. Shift F10 누르면 실행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저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초코칩 눌렀다 뗐다 할 때마다 칼로리 바뀌는 것 같아요. 바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초코 바닐라 요거트 같은 경우는 초코 아이스크림 하겠다 하면은 2000칼로리가 돼요. 여기다 이제 추가로 초코칩을 넣거나 아몬드 바나나를 넣거나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닐라를 클릭을 하면 이제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되겠죠. 보면 3350칼로리로 뛰어넘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요거트를 누르면 이제 초코 바닐라 요거트 아이스크림이 완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서 지금 이제 3850칼로리니까 거의 운동선수 수준의 열량을 섭취하는 그런 느낌의 앱이 지금 완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라디오 버튼 같은 경우는 봐봐요. 체크박스는 초코칩 체크되어 있는 그거를 다시 한번 클릭하면 걔의 체크를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제가 이거 껐다 켜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내가 초코 바닐라 요거트 중에 초코를 골랐다 클릭하면 원래 체크가 안 돼 있었다면 체크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라디오 버튼 같은 경우는 체크돼 있는 친구를 다시 한번 클릭한다고 해서 걔가 체크가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원래대로라면 초코 말고 바닐라를 클릭을 할 때 같은 문제에 대한 선택지로서 존재하는 베이스를 뭐로 할까에 대해 해당하는 선택지로서 존재하는 초코에 대한 체크가 해제돼야지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래야지 삼자택일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초코 또는 바닐라 또는 요거트가 되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정상 동작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무슨 짓을 해도 저 초코에 박혀있는 점을 빼는 게 불가능합니다. 딴 걸 누른다고 그게 체크 해제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체크박스랑 라디오 버튼 동네의 다른 점은 체크박스는 지금 각각 단답형인 거예요. 각각의 문제입니다. 저 사람이 그래서 이걸 할 거냐, 동의하냐, 그렇지 않냐를 따로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선택할 수도 있고 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체크박스 3개니까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000부터 111까지 해서 8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라디오 버튼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3개의 뷰를 보여주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걸 가지고 하나의 선택지를 제공하고 싶은 거예요. 초코를 고르거나 바닐라 고르거나 요거트를 고르거나. 그렇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는 라디오 버튼 자체는 지금 잘 올라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3개의 라디오 버튼이 하나의 문제에 대한 선택지로서 한 세트로 다뤄야 되는 친구들이다 라는 게 현재 설정이 덜 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설정을 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는 친구가 우리 .xml 파일 다시 돌아가셔서 보시면 라디오 그룹이라는 친구가 그래서 마련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일단 하나 라디오 버튼으로 낼 문제 하나를 만들겠어.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얘는 삼지선다 문제니까 라디오 버튼 3개를 집어넣으면 되겠구나와 같이 접근하도록 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시 .xml로 돌아와 주시고 가급적이면 지금 방금 전에 봤던 그 눈에는 잘 보이잖아요. 물론 이제 라디오 버튼은 5동작하고 있지만 칼로리 계산은 일단 잘 되는 것 같다 확인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감안해서 자, 도움이 필요하다, 잘 안 되고 있다 있습니까? 왜 다 잘 되지? 예년을 생각해 보면 잘 안 되는 게 정상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살짝 수정을 해 봅시다. .xml 파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라디오 그룹을 적당히 추가를 해 볼게요. 적당히 드래그 앤 드랍을 하시면 뭔 쥐똥만하게 추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작은 네모 박스가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긴 한데 일단 추가 자체는 잘 됐어요. 컴포넌트 트리를 보시면 라디오 그룹 세로 버전이랍시고 지금 잘 추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지금 위에 있던 그 라디오 버튼 3개가 하나의 그룹으로 묶이도록 우리가 고쳐서 .xml 파일을 적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걸 감안해서 자, 라디오 그룹 적당히 추가했다면 일단은 rb 언더스코어 초코를 컴포넌트 트리에서 선택하신 다음에 얘를 드래그를 해보세요. 드래그하면 이런 식으로 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데 라디오 그룹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거기서 오른쪽으로 마우스를 조금 붙이면 자 보여드릴게요. 얘를 왼쪽에 붙이면 이런 식으로 점선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프로젝터에선 이게 잘 안 보이던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라디오 그룹 아래에다가 추가하려는 셈이 됩니다. 이런 느낌이 돼요. 그렇지 않고 드래그한 다음에 약간 오른쪽으로 붙여주시면 이렇게 rb 언더스코어 초코를 라디오 그룹에 포함되도록 만드는 게 가능해요. .xml 파일은 포함 관계를 표현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드래그해서 라디오 그룹 아래까지 내린 다음에 약간 마우스 포인터를 오른쪽으로 당겨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rb 요거트도 비슷한 느낌으로. 그러면 아까 라디오 그룹 조금만 했던 그 자리에 라디오 버튼 3개가 이제 보일 것이고 이제 이 하나의 그룹, 이 삼지선다 문제를 화면 위에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인가 뭔가의 위에 어디다가 무슨 크기로 보여줄 거냐를 가로 세로 조건을 지정해 주시면 돼요. 얘는 이전에 안 돼 있었으니까 지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이 3개짜리 덩어리가 이렇게 오도록 배치하면 됩니다. 그럼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갈 거예요. 여기까지 하시고 다시 한번 Shift F10 눌러서 실행해 보세요. 우리 현재 목표는 처음에 초코를 골랐을 때 그 다음에 바닐라를 고르면 초코에서 체크가 해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일단 초코 체크하면 2000칼로리예요. 아이스크림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닐라를 클릭하면 눌렀다가 떼면 이제는 초코 부분에도 애니메이션 효과 적용되면서 점이 쏙 하고 빠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칼로리는 정상적으로 바닐라 베이스만 집어넣은 1000칼로리로 제 기준으로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거트를 누른다면 얘는 500칼로리가 되겠죠. 와 같이 하나의 그룹의 라디오 버튼들을 몰아 담음으로써 이 버튼들이 하나의 문제에 대한 선택지로서 지금 다루고 있다라고 정하는 셈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그룹 자체를 이 라디오 버튼들을 어디다가 배치할 거냐는 라디오 그룹을 갖고 누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껐다 켜볼게요. 여기서 이제 살짝 요상한 점이 생겨요. 우리가 지금 원래 원했던 거는 새로 아이스크림을 이제 주문을 받을 건데 저 사람이 초코 아이스크림을 고르거나 바닐라를 고르거나 요거트를 고르기를 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핑은 뭐 하든 말든 그거는 각각 독립적으로 알아서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는 앱을 처음 켰을 때는 지금 초코도 바닐라도 요거트도 체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아무것도 고르지 않은 상태로 현재 출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0칼로리로 스타트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사용자가 저 초코칩 좋아해요, 바나나도 좋아해요 한 다음에 냈다 주문 버튼 눌러버리면 베이스가 없는 아이스크림이 탄생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목표가 그러지 않는 거를 희망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선택지가 4개 있는 거예요. 베이스 없음, 초코, 바닐라, 요거트. 인데 요 베이스 없음이라는 선택지를 제거를 하려면 사용자가 그걸 고르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단 지금 현재 라디오 그룹으로 묶음으로써 둘 이상을 동시에 선택하는 건 막아놨어요. 우리가 직접 코드 짠 건 아닌데 이 앱 뒷면에서 알아서 그런 코드가 동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앱을 처음 켰을 때 아무것도 체크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밑에 나중에 만들 주문 버튼 같은 거 누르면 아이스크림 아닌 아이스크림 등장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타개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앱을 처음 켰을 때 화면 처음 보여주기 시작할 때부터 미리 우리가 임의로 하나를 체크해 놓은 상태에서 스타트를 하도록 만들면 가장 깔끔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를 하는 방법을 살짝 구경을 해봅시다. 그래서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베이스 맛 하나를 고르시고 저는 초코로 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is 체크든가 뭔가 해가지고 열심히 .java 파일에서 갖고 놀았잖아요. 무엇을? 체크드 어트리뷰트를 갖고 놀았습니다. 그래서 요
라디오 버튼 3개 중에 하나 고른 다음에 스크롤 쭉 위로 올리면 커먼 어트리뷰츠에 체크드 항목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파란색으로 빼기 버튼이 빼기 모양으로 지금 표시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얘를 건드리면 이 라디오 버튼만큼은 체크 더 트리뷰트를 이렇게 해놓고 스타트 했으면 좋겠나라고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는 셈이 돼요. 지금 이 빼기 모양은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았음, 그러니까 .xml 파일로 우리가 직접 지정하지는 않았음을 의미해요. 따라서 소위 기본값에 해당하는 false가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체크 안 했음이에요. 그래서 이 빼기 모양을 누르시면 얘를 체크드 어트리뷰트 값을 true로 맨 처음에 정해놓고 스타트하도록 .xml 파일을 구성하는 게 가능해요. 그럼 이제 디자인 화면에서도 걔만 점이 찍혀 있는 채로 우리 눈에 보이고 있을 겁니다. 한 번 더 누르면 명시적으로 얘를 체크하지 않은 채로 스타트하겠다. 한 번 더 누르면 얘에 대해서 내가 맨 처음에 왈가왈부하지 않겠다. 네가 마음대로 만들어줘에 해당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얘를 만약에 true로 지정하겠다라면 이건 저만 할게요. 실제로도 XML 코드 상으로 전 초코니까 얘만 지금 체크드 어트리뷰트 true로 했으면 좋겠네 라고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다른 애들은 우리가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그 라인 자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우리의 현재 목표는 셋 중에 하나만 체크드 어트리뷰트를 true인 채로 스타트를 하고 싶은 거니까 여기까지만 해두고 스타트를 하시면 돼요. Shift F10 누르시면 다시 한번 실행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처음부터 초코 선택되어 있는 채로 처음부터 2000칼로리 선택되어 있는 채로 스타트해요. 만약에 초코 아이스크림 싫다, 난 요거트가 좋다 하면 사용자가 딴 걸 고르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면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진짜로 선택지가 3가지밖에 존재하지 않는 셈이 되는 거죠. 무조건 셋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다 고르지 않는다 또는 2개 이상 고른다 선택지가 배제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 정도까지 하시면 라디오 버튼을 좀 더 편하게 써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궁금한 점 있습니까? 33분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진행했으면 일단은 베이스를 고르는 부분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지금 추가를 해보고 주문 버튼 만들고 등등을 하려고 합니다. 그 한 가지는 이제 요 위에다가 시럽을 얼마나 뿌릴 거냐를 사용자가 좀 더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우리 이전에 그 에디 텍스트 써본 적이 있잖아요. 사용자한테 가상 키보드 띄워주고 네가 알아서 적어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었던 에디 텍스트 친구를 써보되 이제 시럽량은 말 그대로 숫자의 개념이잖아요. 저 사람한테 시럽을 몇 밀리리터를 부을 것이냐를 물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인터넷 웹페이지라든가 등등 쓸 때 이제 핸드폰으로 그런데 접속할 때 어떤 애들은 예를 들면 전화번호 입력하는 곳 아니면 뭐 생년월일 같은 거 입력할 때는 일반적인 키워드 뭐 키보드 그러니까 쿼티 키보드라든가 천지인 같은 거 말고 숫자 키패드가 대신 뜨는 걸 여러분 구경해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숫자만 사용자가 유효하게 입력할 수 있게끔 세팅되어 있는 조금 특별한 에디 텍스트를 한번 써보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평소랑 동등한 느낌으로 일단 .xml부터 고쳐놓고 스타트를 할게요. 그래서 지금쯤 오면 아마도 이 텍스트 뷰 위치가 한가운데 있는데 얘가 자꾸 침범하려고 하니까 이 텍스트 뷰를 아래로 조금 끌어서 여유 공간을 확보를 해 둡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프로그레스 바의 위치는 텍스트 뷰 위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같이 끌려 내려갈 거예요. 일단 그렇게 해 두시고 우리는 새로운 에디 텍스트를 추가할 거니까 걔는 텍스트 항목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뷰는 텍스트 뷰고 그 밑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에디 텍스트예요. 베리에이션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들 중에 우리 이전에 썼던 일반 글씨들, 그 다음에 비밀번호, 얘는 이제 우리가 키보드 쳐도 그 글자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동그라미라든가 별이라든가로 대신 보여주는 그 느낌이겠죠. 그 다음에 이메일, 핸드폰 주소, 그 다음에 타임, 데이트 한 다음에 그냥 노멀한 넘버라는 게 지금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넘버가 3가지 버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냥 버전, 하나는 사인드 버전이래요. 얘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음수도 유효하게 입력할 수 있는 친구라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디시멀 같은 경우는 얘는 아마도 소수점을 우리가 찍을 수 있는 친구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뭐 실험량 뭐 여러분 마이크로 리터 막 그런 단위로 집어넣지 않잖아요. 따라서 그냥 넘버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레트의 텍스트 항목에서 넘버라고 적혀 있는 친구를 골라서 드래그 앤 드랍 해주시고 일단은 세로 기준은 요거트 아래로 배치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가로는 얘는 뭐 적당히 최대 크기면 되겠죠. 왼쪽은 요거트에 맞춰주고
라디오 그룹에 맞춰주고 오른쪽은 적당히 화면 끝까지 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얘의 너비를 매치 컨스트레인트로 바꾸면 적당히 늘어날 것 같아요. 좀 못생겼지만 그냥 쓰도록 합시다. 이렇게 한 다음에 컴포넌트 트리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오류가 발생하고 있네요. 근데 요거는 아마 괜찮을 거예요. 얘가 지금 에디 텍스트 높이가 너무 높지 않아서 미국 사람도 엄지손가락을 안 눌린다는 오류니까 저거는 일단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했다면 이제 우리가 역시나 동등한 느낌으로 이 에디 텍스트의 아이디를 일단 설정하고 점 자바 파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얘의 아이디는 얘는 에디 텍스트니까 et 언더스코어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업량이니까 실업량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2번 치면 될 거예요. 거기까지 일단 해두고 일단은 점 자바 파일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아이디 적당히 잘 바꿔놨다라면 이제 컨트롤 탭해서 점 자바 파일로 돌아가 봅시다. 요번에는 일단 칼큘레이트 내용물 먼저 바꾼 다음에 진행을 할게요. 칼큘레이트 내용물은 지금 체크박스랑 라디오 버튼에 있는 각각의 어트리뷰트 들고 와서 결과적으로 인트 값 하나 그래서 몇 칼로리냐를 계산해서 그거를 텍스트뷰랑 프로그레스 바에 적용하는 일련의 데이터 흐름을 한 번 수행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방금 전에 에디 텍스트를 추가했고 거기는 실험량을 몇 밀리리터를 넣을 거냐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선택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전 수업에서 살짝 봤던 거랑 유사한 느낌이 되겠죠. 일단은 에디 텍스트 하나를 파인드를 해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에디 t 정도 하면 에디 텍스트 선택될 거고 엔터 치고 그다음에 et 적당히 일단 적어놓고 find view by id fv에서 선택하고 r.id.et 언더스코어 하면 실험량이라고 자동으로 뜰 거고 엔터 치고 탭 친 다음에 세미콜론 하면 선언이 완성되고 그 다음에 자동 완성해준 요 id를 그대로 여기 자바 변수명이 되도록 복사 붙여넣기 해주면 딱 예쁘게 끝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에디 텍스트 같은 경우는 체크하고 안 하고가 아니죠. 그렇긴 한데 오히려 그 이전부터 우리가 써왔던 바로 그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써서 저 사람이 그래서 키보드로 무슨 글자들을 쳐놨냐를 가져와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요 선언 잘 적어 두셨다면 이제 스크롤 쭉 내려가서 이 품은 6개가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거 바로 아래에다가 적당히 엔터키를 치고 이제 칼로리 값을 실험량만큼 더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봅시다. 자, 요거는 좀 선택적일 것 같은데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일단 선언 하나를 추가하고 갈게요. 그래서 실험량은 같은 느낌으로 하고 여기다 는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사용자가 에디 텍스트를 통해 정한 텍스트 어트리뷰트 값을 가져와서 그거에 합당한 적절한 인트 형식 값을 얻어야 돼요. 그게 이제 시럽이 몇 밀리리터냐입니다. 그 다음에 시럽 1밀리리터가 몇 칼로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막 기술과정 시간이라고 하나요, 아직도? 그때 이제 뭐 탄수화물은 뭐 4g당 4kcal 등등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배율을 곱해서 밀리리터당 칼로리량을 곱해서 최종 칼로리에 덧셈을 하면 적용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지금 에디 텍스트에 담겨 있는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들고 와서 걔는 근데 스트링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거에 해당하는 적절한 인트 형식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파이썬 할 때랑 비슷한 느낌이죠. 파이썬 할 때도 인풋 괄호열고 닫고 해가지고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으면 사용자는 키보드를 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str 형식 값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보여드릴게요. 우리 파이썬 수업도 옆반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인풋 자 여러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엔터 치면 입력하세요 라고 하고 제가 만약에 3, 5 이런 식으로 엔터 치면 35라는 인트 형식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str 형식 3, 5 두 글자짜리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이 고른 인트 형식 값이 필요하다 하면 그때 우리는 이런 느낌으로 인트 괄호 열고 닫고와 같은 걸 붙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3, 5 두 글자에 대한 인트 형식 값인 35가 최종 계산 결과 값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숫자 뺄셈하고 그 결과를 다시 str 형식으로 바꿔서 사용자한테 메시지 만들어서 출력하고 등등을 해봤을 겁니다. 자바 동네에서도 그거랑 비슷한 거를 할 수 있는데 조금은 복잡하게 생겼어요. 자, 지금부터 그 작업을 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대문자 i로 시작하는 인티저라는 친구를 고를 수 있습니다. 얘는 안드로이드
기능이 아니라 오리지널 자바의 기능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티저 고르고 점 찍은 다음에 보면 parseInt라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스트링 하나를 받는 애입니다. 그래서 스트링 하나를 받고 그 안에 적혀있는 글자들에 따라서 적절한 인트 형식 값을 리턴해 줄 수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parseInt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찾아온 edit 텍스트에 점 찍고 get 텍스트를 해주시고 여기에 한 단계 더 점을 찍어서 toString이라는 친구를 골라주세요. get 텍스트까지 하면 안드로이드 동네에서의 글자들이고 걷다가 점 찍고 toString까지 하면 이제 오리지널 자바의 스트링 형식을 만드는 셈이 됩니다. 뭔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렇게 넘겨서 최종적으로 int 값 하나를 만들어서 지금 실험량에 담아놓고 스타트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길긴 한데 뭐 요거는 워낙 수거 같은 느낌이니까 나중에도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쓰시는 식으로 접근하셔도 될 겁니다. 아무튼 그럼 이제 실험량까지 결정됐어요. 이걸 이제 칼로리스에 적산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edit 텍스트에 적혀 있는 내용도 감안해서 칼로리 계산을 하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Shift F10 눌러서 실행해 보세요. 저도 해볼게요. 하면 웬일로 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앱이 멈췄대요. 아, 그럼 다시 열어줘 하면 또 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얘가 계속 멈추는 걸 멈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keep stopping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해주지 않고 닫는다 선택지를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죠. 닫읍시다. 자, 여러분 이제 과제를 한다거나 여러분 이제 후반부 프로젝트 나만의 앱 만들던가 할 때 이런 식으로 아,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한데 해서 녹색 화살표 눌러도 아예 앱이 처음부터 켜지지도 않는 상황을 자주 목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는 한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라면 아니면 중간에 꺼지든가 한다면 여러분 지금 왼쪽 보시면 우리 막 프로젝트 리소스 매니저 이런 거 있던 곳 있잖아요. 거기서 살짝 내려가면 지금 이런 느낌의 고양이 모양의 로그캣 통나무 고양이 같은 느낌이죠. 이런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이 친구를 한번 눌러보세요. 누르면 이런 식으로 제 핸드폰이랑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가짜 폰이긴 하지만 사이에 이런저런 대화가 오고 갔었다. 우리의 가짜 핸드폰이 이런 메시지를 나한테 보냈었다라는 거. 소위 로그 내용을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새빨간 글자들로 점철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아무 소리 없이 죽은 게 아니라 뭔가 마지막에 나 시작 못하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죽었다 보시면 돼요. 그걸 확인하고 싶을 때 이 로그캣이라는 친구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 동네에서는 이제 오류가 났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류를 언제 낼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3 더하기 5 한 글자 이런 식으로 하면 오류 나잖아요. 파이썬 동네에서 오류 메시지 할 때는 뭔가 길게 뜬다 하더라도 가장 마지막 줄 가장 왼쪽에 무슨 단어가 적혀 있냐를 확인하시면 문제를 풀기 위한 실마리가 눈에 보일 거예요. 여긴 지금 형식과 관련한 오류가 뜬 겁니다. 덧셈 하려고 했는데 좌항 우항 계산 결과값 형식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자바 동네에서는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일단 가장 밑에 깔려있는 이 덩어리의 가장 윗줄을 구경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내어쓰기가 돼 있으니까 가장 마지막 블록의 가장 첫 줄을 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스트링 값에 대한 인트 형식 값을 구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입력받은 게 큰 따옴표를 입력받았대요. 달리 말하면 0글자짜리를 받았습니다. 0글자짜리를 주고 그거에 해당하는 숫자 나한테 줘 라고 우리가 부탁한 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손절치고 지금 꺼져버린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래는 이제 이런저런 무슨 점점 자바 파일 몇 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직접 적은 코드인 main activity.java의 74번째 줄 링크 같은 거 클릭하시면 지금 어느 코드 어느 부분 실행하다가 오류 났는지를 바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기는 해요. 아무튼 여기서 지금 오류입니다. 여기서 오류의 원인은 지금 우리 앱 켜려고 하자마자 그러니까 화면 보이기도 전에 바로 오류가 나고 있단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onCreate 내용을 실행하는 도중에 지금 오류가 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지금 우리는 앱을 딱 켜자마자 calculate로 호출하도록 해놨어요. 근데 그 calculate 호출하다 보니까 edit 텍스트에 있는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int 값을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근데 우리 현재 초기 세팅상으로는 edit 텍스트는 처음에 0글자짜리로 스타트하도록 해놨어요. 왜냐? 우리가 직접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정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걸 들고 가서 int 형식 값으로 만들려고 했더니 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전에 라디오 버튼 할 때랑 비슷한 느낌으로 다시 .xml 파일로 돌아와서 edit 텍스트를 선택하고 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어디 있습니까? 가까운 데 있네요.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0 한 글자짜리 해놓고 0ml 시럽 따위 없음으로 적어놓고 스타트 하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셋 컨텐트 뷰 호출하면서 이 에디 텍스트는 0 한 글자 담겨있는 상태로 스타트 할 거고 그 밑에 calculate 호출해도 0 한 글자짜리에 대한 int 형식 값 C니까 0을 성공적으로 뱉어내서 성공적으로 앱을 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Shift F10 누르시면 이제는 앱이 켜질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0이 담겨있는 채로 스타트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시면 이런 느낌으로 가상 키보드가 뜨긴 뜨는데 그 전화기 키보드 1, 2, 3, 4, 5, 6, 7, 8, 9, 0이 예쁘게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히 뭐 진짜 키보드로도 쓸 수 있으니까 가상 머신이면 예를 들면 잠깐만 지금 우리는 그걸 한 거죠. 제가 한 거를 빼먹었는데 우리가 지금 그냥 이렇게 덧셈을 하면 1ml당 1kcal를 적용하는 셈인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게 싫다. 당이면 굳이와 같은 식으로 적용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배수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곱하기 2로 해둘게요. 지금은 곱하기 1인 상태긴 한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예를 들면 10ml를 넣겠다 라고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가상 키보드를 내리면 웬걸 여전히 2000칼로리인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0을 몇 번을 붙여도 칼로리는 전혀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데 현재로서는 이게 정상이에요. 왜냐? 우리는 지금 에디 텍스트를 어떻게 고치든 간에 그 어떤 이벤트도 발동하지 않도록 이벤트 핸들러도 실행하지 않도록 아무 세팅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에디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고쳐놓은 상태에서 이제 calculate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작업들 예를 들면 초코를 클릭한다든가 초코칩을 체크했다 해제한다든가 하면 정상적으로 지금 이제 시럽을 1리터를 넣어볼게요. 초코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1000칼로리가 증가한 3000칼로리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에디 텍스트에 있는 값을 토대로 실험량 결정해서 그거를 추가하는 거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숫자 방식 키보드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클릭해서 진행할 때도 숫자 키패드를 보여주고 여러분 노트북에 진짜 키보드를 쓴다 하더라도 내가 알파벳 같은 거 아무리 눌러도 적용이 안 되는 것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살짝 곁다리 내용이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보시면 자 이건 저만 볼게요. 저는 지금 에디 텍스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트리뷰트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커먼 어트리뷰트 보면 여기에 인풋 타입이라는 어트리뷰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넘버라고 지정이 돼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도 똑같이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뭘 고르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그냥 일반적인 텍스트 아니면 뭐 달력 보여준다든가 핸드폰 번호 보여준다든가 그런 다양한 베리에이션들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것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 에디 텍스트는 숫자 입력받는 용도야. 이 에디 텍스트는 생년월일 입력받는 용도야. 와 같이 어트리뷰트를 지정을 해둘 수가 있나 봐요. 그러면 그렇게 지정되어 있는 에디 텍스트를 사용자가 누르든가 할 때 우리 앱 뒤에 있는 코드가 알아서 달력을 띄워준다든가 선택지를 좀 다르게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가상 키보드를 띄워준다거나와 같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베리에이션들도 일단은 다 어트리뷰트 값을 지정함으로써 적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집어넣으면 아마도 그게 플레인 텍스트에 해당하는 게 되겠죠. 아무 글자나 입력할 수 있고 등등등일 거예요. 자, 일단 이 정도까지 해놨고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에디 텍스트의 원클릭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를 지정한다고 해도 보통은 이제 에디 텍스트를 사용한다라면 걔를 꾹 누르는 것만으로는 사실은 텍스트에는 변화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괜찮아요? 다시 볼게요. 이건 별거 아니니까 예를 들면 얘를 누른다고 해서 실험량이 바뀌거나 하지는 않죠. 체크박스 같은 경우는 바나나 눌렀냐 안 눌렀냐에 따라서 칼로리가 변동이 되는 게 맞습니다. 누름으로써 선택을 하는 친구예요. 근데 에디 텍스트 같은 경우는 얘를 일단 눌러서 커서를 갖다 대놓고 다른 부분을 클릭을 함으로써 저 사람은 선택을 하게 돼요. 따라서 에디 텍스트 같은 경우는 언클릭
이벤트 핸들러를 적용한다고 저 사람이 원하는 동작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요 글자를 하나라도 바꾼다든가 예를 들면 0을 추가한다든가 할 때 준 실시간으로 칼로리량이 변화하는 걸 목격을 하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에디 텍스트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클릭했냐 아니냐, 그러니까 사용자가 에디 텍스트를 엄지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뭔가 작업을 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다른 부분 누르든가 아무튼 키보드를 치든가 해서 결과적으로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변경될 때마다 그럼 이제 10 적혀 있다 100으로 바뀌면 말 그대로 실험량이 바뀌는 거잖아요. 따라서 칼로리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일 거잖아요. 아니면 반대로 백스페이스를 누르든가 해서 100을 10으로 바꾸든가 등등.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언클릭이 아니라 다른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를 적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살짝 소개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전까지는 어떤 뷰에 대한 어떤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 지정할 때 이제까지는 우리가 .xml 파일에서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언클릭에다가 직접 키보드로 치거나 아니면 이미 완성되어 있는 메서드 이름들을 목록에서 선택하거나. 근데 여기서는 이제 .java 파일에서 이 에디 텍스트의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변경됐을 때 이 내용을 실행했으면 좋겠다와 같이 이벤트 핸들러 지정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따라서 지금 이렇게 100 같은 걸로 바꾸고 뭔가 초코 이런 거 눌렀을 때 칼로리가 변경이 잘 된다. 달리 말하면 칼큘레이트 내용물 작성은 잘 끝났다가 확인됐다면 .java 파일로 돌아갑시다. 지금 밑에 깔려있는 에디 텍스트에 이벤트 핸들러를 부착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java 파일에서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부착을 언제 하면 되냐? 예를 들면 체크박스를 누를 때 그걸 부착하는 건 의미가 없겠죠.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앱을 딱 처음 켰을 때부터 아무 때나 저 사람이 에디 텍스트 건드릴 때마다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끔. 따라서 onCreate 중괄호 내용물 안에다가 에디 텍스트의 텍스트 변경 어쩌고 저쩌고 기능을 부착을 하는 코드를 작성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여러분 요 살짝 위에다가 지금 셋컨텐트 뷰 덩어리 원래 작성돼 있던 거 아래 그다음에 칼큘레이터 호출식보다 살짝 위에다가 코드를 적기 시작해 봅시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하고 싶은 일이 보여드릴게요. 우리 onCreate 메서드 정의 중괄호 있잖아요. 요 위에 코드는 원래 적혀 있었던 코드입니다. 제 거 아니에요. 얘는 얘대로 두고 그다음에 이 칼큘레이터 호출식은 우리가 적었었습니다. 그 사이에다 적당히 엔터키 치고 진행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지금 화면에 뜨어 있는 0 한 글자 적혀 있는 그 에디 텍스트에다가 이벤트 핸들러를 부착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도 역시나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일단 걔를 find를 해오는 걸입니다. 그래서 에디 텍스트 능숙한 솜씨로 적당히 한 다음에 뭐 복부터 하는 것보다 아마 자동 완성 당하는 게 훨씬 빠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찾아온 다음에 그다음에 얘를 이제 갖고 놀 거니까 저 이름 일단 적고 그다음에 점을 찍으면 저는 이게 지금 자동 완성으로 뜨거든요. 여러분은 이게 바로 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 add text changed listener라는 친구를 골라주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까지 어트리뷰트 건드릴 때는 get text, set text 내지는 is checked와 같은 느낌으로 원래 마련돼 있었던 그 칸에 담겨있는 값을 가져온다든가 아니면 거기다 새로운 값을 담는다와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add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원래는 몇 개 있었는지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아무튼 새로운 이벤트 핸들러를 부착하겠어와 같은 느낌으로 add를 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add text changed listener 자동 완성 적당히 ATC 정도까지만 해도 튀어나오겠죠? 한 다음에 엔터키 치시면 잘은 모르겠는데 텍스트 와처라는 거 하나를 우리가 여기다 인수로 넣어야 되나 봐요. 잘 모르겠으니까 여기는 지금 새로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따라서 쳐봅시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 텍스트 와처를 갖고 있는 게 없어요. 따라서 new를 적고 살짝 기다리면 대충 첫 번째 내지 두 번째 항목으로 텍스트 와처라는 친구가 튀어나올 겁니다. 아마 지금 처음 시도한다면 두 번째로 뜨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잘 골라서 텍스트 와처를 고른 다음에 엔터키를 쳐주세요. 치면 우알라 하면서 메서드 정의 3개가 들어있는 뭔가 덩어리를 자동 완성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메서드 정의 3개가 지금 있고 뭐 before text changed, on text changed, after text changed 마치 그 성형외과 같은 거 광고 보면 뭐 성형 전후 같은 거 사진이 있잖아요. 아니면 가발 광고라든가 걔가 더 심각하죠. 아무튼 간에 사용자가 키보드를 누르고 결과적으로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변경되는 그 과정 중에 한 3단계 정도
전, 중, 후 단계에 우리가 원하는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 제공하나 봐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넘버라는 스타일의 에딧 텍스트는 사용자가 A 키를 눌렀다 하면 before 단계에서 커트가 될 겁니다. 왜냐? 얘는 숫자 입력 전용으로 미리 세팅되어 있으니까 A라는 입력은 무시하겠어, 버리겠어와 같은 결정을 내리는 코드가 before 단계에서 발생할 거예요. 그렇긴 한데 우리는 지금 아무튼 숫자 입력만 잘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after text changed만 쓰는 게 아마 제일 편할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은 막 지금 인수 막 4개 받고 이러고 자빠져 있는데 마지막 친구는 인수를 하나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런 넘버 타입에 맞춰서 사용자가 숫자 키를 또는 백스페이스를 잘 눌러서 아무튼 간에 결과적으로 텍스트 어트리뷰트 변경이 다 끝난 직후에 이게 호출될 거예요. 그럼 우린 뭐 하면 돼요? 그렇죠. 칼로리 계산을 다시 하면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적어야 될 거는 대문자 C로 시작하는 calculate 호출식을 적으면 돼요. 얘는 세미콜론까지 자동으로 적어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셨다면 이제 다시금 Shift F10 눌러서 이번에는 에딧 텍스트 내용물을 변경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가상 키보드 때문에 프로그레스 바가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가상 키보드는 살짝 그 백 버튼 눌러서 내린 다음에 진짜 키보드를 써서 바꾸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백 버튼 눌러서 가상 키보드 꺼지라고 하고 1 하면 2020 칼로리, 0 뒤에다 붙이면 2200 칼로리, 4000 칼로리, 그 다음에 22,000 칼로리, 20만 칼로리, 200만, 2000만, 2억 칼로리까지 지금 도달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럽을 1000리터를 하나의 아이스크림에 때려 박는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막 열심히 키보드 치다 보면 20억 칼로리가 됐습니다. 시럽을 10억 밀리리터를 넣어서 20억 킬로칼로리만큼을 추가하고 이 정도에서 이제 0을 더 붙이면 앱이 꺼져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막 키보드 연타를 한다거나 샷건을 친다거나 해서 시럽량이 일정 이상 돌파하면 꺼져버립니다.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인트 형식이랍시고 쓰고 있잖아요. 근데 파이썬의 인트 형식이랑 자바의 인트 형식은 사실 좀 다릅니다. 파이썬의 인트 형식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한번 볼게요. 이거 저만 보여드릴게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파이썬 3의 인트 형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엄청나게 큰 숫자도 얼마든지 다룰 수 있어요. 일단 이론적으로는 한도가 없습니다. 실제 한도는 여러분 메모리 몇 기가짜리 꽂았냐 거기에 의존하는 한도가 존재할 뿐이에요. 근데 자바라든가 C라든가 일반적인 동네에서의 인트 형식은 그 담을 수 있는 숫자의 크기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쉽게 생각한다면 일반적인 인트 형식은 플러스 21억에서 마이너스 21억까지 가능해요. 그걸 외우고 있는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간에 그런 느낌으로 있고 예를 들면 인트 21억까지는 필요 없다. 그보다 조금 더 작은 숫자들만 다뤄야 된다라면 예를 들면 숏 인트 같은 게 존재합니다. 베리에이션들이. 숏 인트를 하면 여러분 어쩌면 들어봤을 수 있는 65,535까지. 그 다음에 더 작은 1바이트만큼을 쓰겠다라면 그럼 이제 그때는 음수를 쓰지 않는다라면 255까지 담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인트 값 하나에 인트 칸 하나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다 보면 돼요. 일단 4바이트입니다. 그리고 파이썬 2까지는 그게 파이썬에서도 적용이 됐었어요. 파이썬 3에서는 이제 그걸 쓰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만 써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도 지금 비슷한 이유로 털린 거예요. 텍스트 어트리뷰트 값 확인해 봤는데 뜬금없이 지금 막 100억 같은 게 적혀 있었던 거예요. 100억에 해당하는 글자들이 적혀 있었고 그걸 나보고 인트 형식을 달라고 하니까 꺼지라고 했다 보시면 돼요. 아까 전에 우리 0글자짜리 집어넣고 인트 형식 값 달라고 했을 때 꺼졌던 거랑 똑같은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사용자 편의적인 그런 앱을 만들고 싶다라면 그 지금 칼큘레이터에 적혀 있는 파스 인트라는 친구를 호출하기 전에 이 친구를 호출하기 전에 혹시나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0글자면 그냥 0칼로리를 더한다와 같이 접근하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근데 우리 수업에서는 일단 사용자가 적당히 숫자 잘 입력하겠지, 상식적인 거 입력하겠지라고 상정하면서 진행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거 제외하면 지금 이제 잘 동작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사용자가 실험량도 본인이 원하는 양만큼 선택해서 추가하는 기능이 완성됐다 보면 돼요. 그럼 이제 한 가지를 더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1시간 15분이 지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살짝 쉬는 시간을 가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edit text라는 친구까지 일단 도입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도입 자체는 이전에 해본 적 있는데 이제 두 가지 베리에이션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는 뭐 input 타입인가 뭔가 하는 어트리뷰트가 있었던 것 같고 거기다 넘버라고 지금 세팅돼 있는 상태로 우리가 팔레트에서 골라갖고 추가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숫자 키보드가 나오고 근데 진짜 키보드로 A 같은 알파벳 키 눌렀을 때 그게 상큼하게 무시되는 것까지 구경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연관해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방금 전에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변경될 때마다 칼큘레이트를 다시 호출한다와 같이 이벤트 핸들러 지정하는 방법 확인했을 때도 전, 중, 후 같은 느낌으로 적절한 타이밍에 아 이번에 저 사람이 이런 키 눌렀고 이게 유효하냐 그렇지 않다면 무시하도록과 같이 사전 예방을 하거나 아니면 딱 적용이 끝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뭐 예를 들면 그 여러분 막 비밀번호 같은 걸 새로 변경하거나 할 때 그 비밀번호 강도가 뭐 약함, 중감, 뭐 강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괜히 외우기 힘든 비밀번호 고르라고 강요하는 사이트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여러분 실시간으로 글자 입력할 때마다 붉은색이었다가 노란색이었다가 이렇게 바뀌는 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런 느낌으로 텍스트 어트리뷰트 그 자체랑 관련 없는 다른 뭔가를 변경하고 싶을 때는 보통 애프터 텍스트 체인지들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저 친구를 지정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게 살짝 느끼기에는 우리가 이전까지 이벤트 핸들러들은 전부 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하나의 메서드 정의였어요. 중괄호 열고 닫고 하나짜리였습니다. 근데 텍스트 어트리뷰트랑 관련한 건 지금 메서드 정의 3개를 잘은 모르겠지만 이 각각의 중괄호 안에 서로 다른 코드를 집어넣으면 서로 다른 타이밍에 그 코드들을 실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3개의 의미 관점에서 3개의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를 하나의 세트로 다루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대충 그 정도까지 우리가 차이점 구경해 봤어요. 그래서 에디 텍스트 여러분 아마도 후반부 때 여러분만의 앱 만들 때 자주 쓰게 될 테니까 뭐 그때도 대충 이런 친구구나 걔는 클릭할 때 발동하는 뭔가가 필요한 건 아니구나 라는 것 정도 기억해 뒀다가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은 거는 드디어 이제 원래 목표에 해당하는 주문 버튼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주문 버튼을 클릭했을 때 현재 계산돼 있는 칼로리 값이 얼마 이상이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 서로 다른 메시지를 사용자한테 보여주고 싶습니다. 근데 이걸 뭐 텍스트 뷰 같은데 그냥 대놓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별도의 팝업 메시지로 한번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 쓸 때 팝업 메시지 몇 번 구경해 본 적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와이파이 접속에 실패했습니다라든가 그런 거 밑에 조그맣게 뜨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다시 .xml 파일로 돌아옵시다. 우리 일단은 지상 과제는 버튼을 하나를 추가하는 거예요. 노멀 버튼을 추가해 봅시다. 버튼스에 있는 버튼 골라갖고 뭐 적당히 가장 아래 정도에 있다 추가합시다. 이건 일단 자유롭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로 세로 위치 조건 저는 일단 가장 아래 프로그레스 바보다 아래에 그 다음에 가로 기준은 한가운데에 위치하도록 할게요. 이거를 노트북 터치패드로 하시는 분께는 심심한 경외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하나, 무선 마우스 같은 거 하나 해서 쓰시는 게 아마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 버튼 컴포넌트 트리에서 봤을 때 이제 그 빨간색 느낌표 안 뜨는 거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능숙 한 솜씨로 얘 아이디랑 텍스트 어트리뷰트 변경하고 그 다음에 언클릭 이벤트 핸들러 지정하고 점 자바 파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 버튼 잘 골라주시고 얘 아이디는 bt 언더스코어 하고 뭐 그냥 발사 버튼으로 갈게요. 런치로 갑시다. 하고 그 다음에 얘 텍스트 어트리뷰트는 주문 정도로 하고 이제 언클릭 같은 경우는 자 우리는 지금 이미 언클릭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가 될 수 있을 법한 메서드 정의를 하나 갖고 있긴 해요. 근데 얘는 지금은 쓰지 않을 겁니다. 쟤는 호출하면 칼큘레이트 한번 호출하는 거잖아요. 주문 버튼 누를 때는 이미 칼로리 계산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걸 가지고 별도의 팝업 메시지 그러니까 실제 주문을 수행하는 느낌의 작업을 수행하는 게 목표예요. 따라서 여기서는 이제 또 다른 언클릭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 메서드 정의를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감안해서 그렇긴 한데 버튼을 눌렀을 때만 특별한 작업을 수행하는 거니까 이전에 봤던 대로 일단 얘 아이디를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벤트 이름을 적어줍시다. bt 언더스코어 런치 언더스코어 언클릭 하고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얘는 아직 우리가 메서드 정의 안 적었으니까 이 전체 내용을 복사해서 들고 가도록 합시다.
일단 .xml에다가 저기 있는 bt 언더스코어 어쩌고 걔를 나중에 호출할 거야 라고 먼저 일단 적어놓고 그게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java 파일 넘어가서 진짜 메소드 정의를 다시 한번 적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셨다면 컨트롤 탭에서 돌아가서 이제 스크롤 쭉쭉쭉쭉쭉쭉쭉 내려서 원래 있었던 언클릭보다 더 아래 있긴 한데 요 마지막 중괄호는 지금 메인 액티비티라는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 정의 중괄호예요. 그 살짝 위에다가 그러니까 언클릭 메서드 정의 바로 다음 부분이 될 수 있게끔 맞춰주시고 그럼 들여쓰기는 1단으로 맞춰줄 겁니다. 여기다가 위에 본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public void 적어주시고 붙여넣기 하면 방금 전에 .xml 파일에 적어놓은 그 이름 그대로 쓸 수 있겠죠. 괄호 열고 뷰 꼭 자동 완성해 주시고 엔터 쳐서 그 다음에 V하고 중괄호 열고 닫고 하면 원 유시지라고 뜨면 성공이에요. 그 버튼에 대해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게 맞으니까요. 그래서 원 유시지 띄웠으면 이제 여기다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주문이란 걸 어떻게 할 거냐를 적으면 돼요. 자, 다행스럽게도 우리 지금 여기서 중요시하는 데이터는 칼로리예요. 그래서 몇 칼로리짜리 아이스크림이냐 현재 선택된 바로인데 지금 모든 상황에서 그러니까 앱 딱 처음 켜고 바로 주문을 때린다 하더라도 이미 2000칼로리라고 잘 칼큘레이트 된 상태로 처음부터 스타트하기 때문에 그때 주문 버튼 눌러도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아이스크림 구성이 바뀌는 모든 상황 체크박스 체크했을 때 라디오 버튼 클릭했을 때 그 다음에 에디 텍스트 변경했을 때 등등 모든 상황에서 그게 다 끝나면 무조건 칼큘레이트로 호출하도록 돼 있어요. 따라서 저 사람이 주문 버튼을 누르는 상황 클릭하는 상황에는 이미 칼로리 계산은 끝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기선 굳이 칼큘레이트를 다시 호출하지 않아도 돼요.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고 아무튼 간에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중요한 데이터는 지금 별도의 필드로 별도의 선언해갖고 마련해둔 칼로리스라는 이름에 담겨 있어요. 거기에 2000이든 뭐 20만이든 등등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분기 흐름을 만들 거예요. 조건식을 적을 겁니다. 그래서 칼로리스가 얼마 이상이면 이런 메시지 그렇지 않다면 다른 메시지를 팝업으로 보여주도록 코드를 짤 거예요. 따라서 그걸 감안해서 일단은 if문을 적기 시작해 봅시다. 만약에 하고 탭 치면 자바의 if문을 적기 위한 문법 요소인 괄호 열고 닫고를 자동으로 적어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미 계산되어 있는 칼로리 값을 쓰면 됩니다. 칼로리스가 예를 들면 일일 권장량 뭐 3000칼로리로 갑시다. 3000칼로리보다 큰 걸 주문했다면 같은 느낌으로 if문 중괄호 열고 닫고 구성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else 한 다음에 중괄호 열고 닫고 해서 if문 커다란 거 하나를 완성을 해봅시다. 파이썬이랑 다르게 자바의 if문은 그 elif 부분은 적을 수가 없기는 해요. 뭐 그렇긴 한데 뭐 그거 뭐 파이썬 수업에서도 잘 안 적어봤을 거잖아요, 그죠? 아무튼 여기까지는 정상적으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둘 다 팝업 메시지를 띄우는 건 똑같으니까 메시지만 다르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쪽만 적고 복붙해서 나머지 쪽도 완성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3000 대신 다른 거 하셔도 됩니다. 나는 아이스크림이면 4000까지는 용인해 주겠어. 4000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우리는 이제 또다시 새로운 목표를 도전하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 팝업 창을 띄운다라는 건 이전에 뷰가 뭐 체크박스가 몇 개가 보이네 막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화면 맨 위에다가 갑자기 뿅 하고 내가 원하는 메시지가 담기는 조그만한 창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전보다는 조금 다른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 팝업이라는 건 우리 앱 위에 띄우는 게 아니라 핸드폰 가장 위에 띄운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와이파이라는 앱을 눈앞에 보고 있는 게 아닌데 와이파이가 끊기면 팝업 메시지 나오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생김새가 좀 다르기 때문에 살짝 주의해서 같이 한번 쳐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자, 요즘 팝업 되게 다양한 팝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카톡 메시지 왔다라면 보통 위에서 내려오죠. 요즘은 뿅 하고 튀어나와갖고 이제 노란색 아이콘 있고 누가 어느 톡방에 무슨 말 했다 위에서 띄우는 팝업이 있고 방금 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와이파이가 끊겼습니다. 모바일 네트워크에 접속합니다는 밑에서 나오는 팝업 밑에서 뿅하고 등장하는 팝업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것들 중에 더 후자에 해당하는 좀 더 클래식한 느낌의 팝업을 띄우는 방법을 소개를 할게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밑에서 뿅 하고 나온다고 해서 토스트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 동네에선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여기다가 대문자 T 하고 토스트 정도까지 하면 잠깐만 이게 자동 완성이 있다고? 저 이거 한번 엔터 쳐볼게요. 이전에 쳐본 적 없거든요. 세상에 우리가 쳐야 되는 걸 여기서 쳐주고 있어.
그냥 요거 자동 완성합시다.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토스트 골라주시고 점 찍으면 방금 전 봤었던 그 make 텍스트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새로운 팝업 메시지를 지금 만들겠다. 엔터를 쳐주세요. 엔터 치면 나한테 인수를 3개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수, 그러니까 1번째 인수는 컨텍스트를 뭐로 할 거냐. 컨텍스트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 맥락, 문맥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맥락에서 새로운 팝업 메시지를 보여줄 거냐, 막 그딴 식으로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지금 시점에는 우리가 납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은 당분간은 여기다가는 소문자 T로 시작하는 this를 적어주세요. 그러면 컨텍스트는 아무튼 요 창을 기준으로 띄울 거다와 같은 느낌으로 적는 셈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지금 우리 수업에서 어쩌면 처음으로, 자, 저는 지금 this하고 콤마하고 띄어쓰기를 했는데 여러분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요 왼쪽에 컨텍스트 콜론 해가지고 회색으로 내가 적지 않은 글자가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 나중에도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호출식 적는 동안에는 저렇게 제가 뭔가 인수 자리에 이번에 디스 넣을 거야 라고 해서 정했는데 그 왼쪽에 이런 식으로 툴팁 비스무리하게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는 지금 컨텍스트라는 인수 자리에 네가 디스를 골랐다라고 굳이 얘기를 해주는 거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서 얘는 커서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해도 진짜 점 자바 파일에 있는 글자는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적은 것도 아니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적어준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나중에 프로젝트 앞에 있는 코드 내가 조금 늦게 알트탭 하다가 방금 전에 돌아와서 부모님이 잔소리 하셔가지고 보다가 돌아와가지고 프로젝터 보고 코드 따라 칠 때는 저렇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보여주기만 하는 거는 여러분이 키보드로 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오류가 날 거예요. 그거를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간에 여기는 일단 this를 적어주시고 그 뒤에다가는 우리가 무슨 메시지를 띄울 거냐를 큰 따옴표로 해서 정하시면 됩니다. 3000칼로리 초과하면 당신은 배가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터져 죽었습니다. 와 같은 부정적인 메시지를 보여주도록 합시다. 한 다음에 역시나 뒤에다 컴마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메시지는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듀레이션, 얼마만큼 보여줄 거냐고 인트 형식으로 우리한테 제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단위가 안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밀리세컨드 단위다 하면 1000 하면 1초가 되는 거고 등등 일 텐데 여기는 지금 듀레이션하고 인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걸 봐서는 아마도 얘는 마치 우리 ID 같은 것들처럼 형식은 인트긴 한데 미리 정해놓은 인트 값들 중에 하나를 골라가서 쓰도록 그렇게 구성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마치 r.id. 할 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인트 값을 가져와서 사용할 때는 비슷합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적당히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우리가 지금 고르기에 적합한 옵션을 골라줄 거예요. 그래서 롱 버전, 숏 버전 잠깐 띄우고 말 거냐 좀 더 오래 띄우고 닫을 거냐를 고를 수가 있나 봅니다. 근데 뭐 기왕 띄우는 거 오래 뜨면 좋은 거잖아요. 보통은 롱을 고르시면 될 겁니다. 까지 하면 일단 make text 메서드 호출식 작성이 끝나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 새로운 톡스트 메시지 하나가 생성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띄울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지금 당장 그걸 띄우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괄호 닫기까지 하고 다시 점을 찍으시면 그럼 이제 show라는 메서드를 자동 완성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안 뜬다면 대충 sh 정도까지 치면 show가 튀어나올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만든 거 지금 보여줄래? 까지 적고 엔터키 치면 세미콜론 적어서 문장이 완성돼요. 그래서 3000칼로리가 넘어갔었다 라면 이 부정적인 메시지가 담긴 토스트 메시지 지금 당장 즉석에서 만들어서 바로 띄우는 게 가능해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대충 이 정도입니다. 메이크 텍스트가 다 끝나고 걷다가 점을 찍는 거예요. 괄호 살짝만 유의해 주시면 뭐 큰 어려움 없이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괄호 같은 게 어긋났다. 그럼 자동 완성을 안 해줄 거니까 바로 감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일단 if문 지금 2 버전으로 해놨는데 양자택일 버전으로 해놨는데 이 한 줄을 복사해서 여기는 이제 긍정적인 노멀한 메시지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안 하면 저 사람 살아남은 거니까 느낌표 정도 해주죠 뭐. 까지 하면 Shift F10 눌러서 실행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해볼게요. 하면 좋아요. 2000칼로리입니다.
주문 바로 누르면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와 같이 여러분 핸드폰에서 봤던 그런 느낌의 토스트 팝업이 뜰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시럽을 좀 넣어보죠. 그래서 전 시럽을 10리터를 한번 때려 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000칼로리예요. 주문하면 당신은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터져 죽었습니다. 점과 같이 아까와는 다른 팝업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튼 누를 때마다 팝업을 또 보여주고 하는 거니까 자유롭게 방금 전과 다른 팝업, 그러니까 다른 메시지 담은 완전히 새로운 팝업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도 당연히 얼마든지 가능할 거예요. 그 다음에 롱 버전으로 골랐기 때문에 몇 초 있다가 사그라들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 이제 이 뒤에 있는 정리 슬라이드 구경하면 3주차가 끝이 나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즐기시는 동안 저는 슬라이드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정리를 조금 해볼게요. 여기가 진짜 여러분이 자주 쓰게 될 내용이니까 첫 번째 세트 내용이 조금 시간을 투자해서 단단하게 가져가 볼게요. 봅시다. 자, 일단 우리가 다양한 입력 방법들을 해서 사용자에게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는 가지수가 이제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체크박스라는 친구를 써봤습니다. 얘는 아무튼 사용자가 엄지손가락으로 누를 수 있는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클릭 어트리뷰트가 있습니다. 거기다 메서드 이름 적어두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뭐 하는 박스냐, 이걸 하면 내가 지금 개인정보를 팔아먹고 1,000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박스냐, 아니면 내가 선택적으로 누르거나 누르지 않거나 할 수 있는 박스냐 같은 것들을 옆에다가 텍스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존재해요. 버튼은 본인의 영역 한가운데 텍스트 어트리뷰트 그 글자들을 보여준다면, 체크박스는 일단은 우리 우종서라고 해야 되나? 좌횡서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 적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체크박스 네모 오른쪽에 글자들이 나오도록 일단 설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체크박스가 체크가 돼 있냐 그렇지 않냐를 다루기 위한 체크드 어트리뷰트가 존재하고, 여러분은 그게 true냐 false냐를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 get checked가 아니라 is checked라는 이름의 메서드를 호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약간 자바 특 같은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true false 다루는 상황에서만 그렇다 보시면 돼요. 아무튼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자동 완성 거의 맨 위에 띄워줄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라디오 버튼입니다. 라디오 버튼은 역시나 아무튼 누를 수 있는 친구예요. 버튼이랑 진배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클릭 어트리뷰트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있어요. 글자들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건데 기억납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은 안 하셔도 돼요. 요 조그만 동그라미를 누르지 않고 이제 엄지손가락 크신 분들은 이 텍스트 어트리뷰트 부분을 눌러도 이 라디오 버튼을 누른 걸로 간주하도록 보통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우리는 지금 그냥 대충 하려다 보니까 얘네들 전부 다 가로 길이, 세로 길이 전부 다 최소 크기 같도록 해놨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체크박스랑 라디오 버튼을 웹페이지라든가 앱에다 배치할 때는 얘를 가로로 넙직넙직하게 준비를 해둡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그렇진 않긴 한데, 이 초코치 글자 적혀 있는 것보다 좀 더 오른쪽에다 적당히 클릭을 해도 저걸 체크한 걸로 간주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손으로 막 스크롤 할 거잖아요. 왼손 잡으면 왼손으로 스크롤 할 거잖아요. 그때 체크박스 자체 왼쪽에 붙어 있다 해도 오른손으로 꾹꾹 누르면서 내리고 누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진짜 버튼이랑 차이가 없는 거죠. 버튼도 엄청 큰 버튼 아무 데나 눌러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체크박스도 그런 느낌으로 누르는 애니까 적당히 크기를 키워놓는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생김새는 좀 다르지만 버튼이랑 다를 바가 없는 친구예요. 다만 라디오 버튼은 체크박스나 일반 버튼이랑 다르게 의미 관점에서 하나의 선택지에 대한, 하나의 문제에 대한 여러 선택지를 제공해 주기 위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런 동등한 문제에 대한 저 사람의 선택을 받기 위해 여러 라디오 버튼들을 모아서 다룰 수 있는 라디오 그룹이라는 친구가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트리에서 잘 드래그 해갖고, 그러면 쥐똥만하게 조그마한 걸로 일단 스타트 하는데, 거기다가 컴포넌트 트리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해서 라디오 버튼들 추가를 잘 해두기만 한다면, 포함시켜 두기만 한다면 초코가 눌려 있는 상황에서 바닐라를 눌렀을 때 자동으로 초코에 대한 체크를 해제해 주도록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친구예요. 그 다음에 얘도 결국은 동그라미가 박혀있냐, 점이 박혀있냐 아니냐, 트루 폴스 데이터를 중요하게 다루는 친구이기 때문에 is checked 메서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얘는 체크박스의 변종이라 말할 수 있어요. 체크박스는 버튼의 변종이라 말할 수 있고, 아직은 이제까지는 전부 다 이것들이 뷰의 일종이라 말할 수 있겠죠.
화면을 구성하기 위한 요소들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프로그레스 바라는 친구 지난주에 추가해서 지금 열심히 써먹고 있었습니다. 얘도 사실은 언클릭이라는 어트리뷰트가 있기는 해요. 이스터 에그 같은 느낌이죠. 예를 들면 그 프로그레스 바를 예를 들면 5번 연타를 했을 때 특별한 메뉴를 띄운다든가 그런 식으로 여러분 코드 짜도 괜찮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쓰진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쓰진 않긴 합니다. 뭐 그렇긴 한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예를 들면 얘도 지금 보면 결국은 프로그레스 바랑 다를 바 없는 친구잖아요. 볼륨 조절 같은 거 할 때 얘도 지금 그래서 지금 0대 100으로 할 때 몇 %냐 정도로 우리한테 색으로 등등으로 표현하는데 얘는 여기에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노브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하나를 달아놔서 여기를 클릭하고 드래그를 한다든가 아니면 왼쪽 여겨 클릭하면 예를 들면 10씩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한다든가 와 같이 얘는 이제 좀 구체적인 입력을 받을 수 있는 버전의 프로그레스 바의 변종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프로그레스 바는 보통 그런 것까지 제공하지는 않는 편이고 그렇긴 한데 아무튼 누를 수는 있는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프로그레스 어트리뷰트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몇이냐 그걸 사용자한테 보여주기 위해 존재하는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일종의 비율 같은 느낌으로 보여줄 수 있게끔 만땅은 몇이고 지금은 몇이냐 두 가지 어트리뷰트를 우리가 세팅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버전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맥시멈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오류가 나거나 하진 않기는 해요. 엄청 옛날 안드로이드 버전은 맥스는 무조건 100 고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서 나눗셈을 해가지고 맥시멈일 때는 그러니까 1000칼로리일 때 맥시멈 100으로 가자. 그러면 지금 500칼로리면은 프로그레스 어트리뷰트는 절반인 50으로 넣어야겠다와 같이 뒤에서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좀 더 편해졌어요. 맥스 어트리뷰트를 일단 지정해 두면 일단은 첫 번째로 프로그레스 어트리뷰트를 얼마로 내가 원하는 숫자 그냥 그대로 때려 넣으면 지가 알아서 맥스 대비 비율만큼만 프로그레스 바를 색칠을 해줍니다. 두 번째로 맥시멈을 초과한다 그래서 오류가 나거나 하진 않아요. 물론 이제 프로그레스에 음수를 넣는다든가 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건 그 사람 잘못인 거잖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얼마든지 필요할 때마다 set progress라는 메소드로 호출해서 아까 전까지 게이지가 절반이었는데 조금 더 키워야겠네, 줄여야겠네와 같이 접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엔간하면은 맥스 어트리뷰트를 중간에 조절하는 거는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만 만땅 얼마인지 잘 조절해 두시면 돼요.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에디 텍스트 숫자 입력용 버전을 우리가 써봤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우리 용도에 걸맞게 인풋 타입이라는 어트리뷰트를 지정해줘요. 파레트에서 잘 골라서 드래그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뭐 여러분이 나중에 바꿀 수도 있긴 하지만요. 아무튼 그거 제외하면 기본적인 사용법은 일반 에디 텍스트랑 동등하다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는 한데 얘 같은 경우는 당시에 우리가 원했던 건 자 에디 텍스트도 분명히 언클릭 어트리뷰트는 존재해요. 에디 텍스트를 클릭했을 때 특별한 코드를 실행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얘는 의미 관점에서 사용자가 에디 텍스트를 클릭한다라는 게 선택 그 자체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보통은 텍스트 어트리뷰트 변경됐을 때 글자를 더하거나 아니면 지우거나 복붙하거나 했을 때 저 사람이 이거 골랐구나 살짝 바꿨구나와 같은 변화를 감지해서 우리가 적절한 코드를 실행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우리는 .java 파일에다가 우리 같은 경우는 uncreate 메소드 정의 안에다가 이런 느낌의 코드를 작성을 했어요. 그렇긴 한데 지금 엄청 길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거 코드 칠 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대부분의 글자들을 자동 완성 당해 가면서 진행을 했어요. 실제로 친 코드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단순한 클릭 등등이 아닌 글자 바뀜이라든가 좀 더 복잡한 상황에서 좀 더 스페시픽한 상황에서 이벤트가 발동될 때 내가 원하는 코드 실행하고 싶다라면 그때는 이제 .java로 넘어와서 진행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 동네에서 자 지금 여기 add text changed listener라는 친구가 새로 등장을 했어요. 이제까지 이벤트 핸들러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긴 지금 리스너라는 친구를 추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바 동네에서 리스너라고 하면 말 그대로 청자잖아요. 그렇죠? 핸들러는 다루는 사람이란 뜻이고 아무튼 이벤트 핸들러는 우리가 지금 꾸준히 메서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코드 덩어리예요. 반면 이제 리스너라는 친구는 그런 이벤트 핸들러들을
호출할 수 있는 아니면 그 정의를 자기 내용물로 갖고 있는 실물에 해당하는 인스턴스라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의미 관점에선 그렇고 그냥 실제로 쓸 때는 굳이 핸들러랑 리스너로 구분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자 우리 onClick 이벤트 .xml 파일에서 지정할 때 메서드 이름 하나를 적었잖아요. 그죠? onClick이라는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 이름을 하나를 지정하고 그거를 나중에 호출하도록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벤트 3개에 대한 각각의 메서드 정의를 우리가 한 세트로 모아가지고 다뤄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 그게 텍스트와 관련한 텍스트 어트리뷰트 변경과 관련한 중요한 애들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자바 동네, 안드로이드 동네에서는 그렇게 마련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벤트 3개들은 이벤트 핸들러 3개들은 .xml 파일로 지정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부득이 .java 파일에서 진행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원한다면 .java 파일에서 어떤 버튼에 대한 onClick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를 부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걔는 어차피 메소드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xml에서도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메소드 이름만 적으면 되거든요. 아무튼 대충 그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코드 작성할 때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자동 완성 저 많은 걸 거의 다 해주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적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과제 넘버1 다음 주 월요일에 소개해 볼게요. 그거 구경하고 진행하면서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팝업 띄우기는 요즘은 이거보다 위에서 내려오는 팝업을 더 즐겨 쓰는 것 같긴 해요. 그렇긴 한데 아무튼 클래식한 토스트 팝업 쓰는 방법을 확인을 했습니다. 얘는 뭐 복잡한 내용이었잖아요. 그렇긴 한데 복붙해서 쓴다고 치면 큰 무리 없이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디스 자리엔 아마도 대부분 상황에서 그냥 디스 적으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큰 따옴표 안에는 이거는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메시지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엔간하면 시옷은 쓰지 않고 롱을 쓰게 될 겁니다. 그거 제외하면 이제 큰 따옴표 내용물만 그때그때 바꿔서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얘는 사실 아무데나 적어도 토스트가 막 방방 튀어나오고 그런 거는 아니기는 해요. 일단은 메인 액티비티 .java 안드로이드 동네에서의 .java 파일 안에다가 내가 저 코드를 적으면 엔간하면 잘 동작할 겁니다. 그 우리 영상에 살짝 나왔던 텍스트 프로세서 .java라든가 그러니까 오리지널 자바 동네에선 당연히 이 토스트 기능은 동작하지 않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뭐 큰 어려움 없이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디스가 무슨 뜻이냐 등등은 몰라도 무방할 것 같아요. 저 디스가 무슨 뜻이냐는 이번 세트 말고 두 번째 세트 말고 세 번째 세트에서 이제 등장할 예정이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지난주 내용이 끝이 나고 지금 1시간 그러니까 5시 2분이 됐어요. 잠깐만요. 근데 지금 퇴근하는 건 너무 양심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일부를 진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아무튼 다양한 뷰들 추가로 다뤄봤어요. 일단 지난 세트, 첫 번째 세트의 메인 키워드는 뷰고 그거에 대비되는 이벤트 정도, 어트리뷰트랑 이벤트 정도를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뭐 체크박스를 다룰 겁니다. 라디오 버튼, 에디 텍스트 다룰 겁니다. 라고 이것저것 소개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키보드로 친 거는 거의 대동소이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뷰에 있는 어트리뷰트 값을 가져와서 그걸 토대로 새로운 숫자라든가 계산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다른 뷰에다가 적용한다든가 같은 식으로 일종의 택배 과정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 보통은 그 뷰를 찾아와야 될 거고요. find를 하여든가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get 어쩌고 저쩌고 또는 is 어쩌고 저쩌고 해서 실제적인 데이터를 찾아와야 돼요. 잠깐만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번 세트, 첫 번째 세트에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 사실 여러분 이번 한 학기 동안 계속 써먹을 똑같은 느낌으로 써먹을 만한 그런 내용이니까 얘를 조금 더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세트는 레이아웃이라는 친구를 중점적으로 두고 다룰 예정이에요. 그렇긴 한데 일단 먼저 스포일을 하자면 그런 레이아웃이라는 친구도 뷰의 일종입니다. 결국은 화면에 뭐 각각의 뷰들을 어떤 느낌으로 보여줄 거냐를 좀 더 세밀하게 세팅할 수 있게 해주는 친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그래서 일단은 두 번째 세트로 넘어왔고 두 번째 세트도 일단은 2주 내지 3주 정도를 쓰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스타트해 보면 기존 지식 위에 우리가 지금 뭐 각각의 뷰들 하나하나 다루고 거기에 있는 데이터 가져와서 등등 하고를 맛봤어요. 그 위에 레이아웃과 관련한 얘기를 한 번 더 얹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레이아웃 무슨 뜻입니까?
레이는 그거잖아요. 자빠져 자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눕히다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다음에 아웃은 내보내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다뤄야 되는 어떤 요소들을 어떤 느낌으로 배치를 할 것이냐 와 관련된 얘기들이 저 레이아웃이라는 단어 안에 함축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미 레이아웃을 사실은 이미 써봤어요. 헬로월드 화면 한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텍스트 뷰 하나가 동봉돼 있었고 걔는 사실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라는 레이아웃 안에 포함된 채로 출고가 됐었습니다. 그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화면 전체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를 다루기 위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화면 한가운데 그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한가운데 텍스트 뷰 하나가 배치되어 있는 상태로 스타트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전에 썼던 거고 오늘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이라는 친구를 새로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정도로 들여다보는 게 현재 목표고 그 다음에 뷰별로 각각 지정할 수 있는 우리 이전에 살짝 봤던 마진이라든가 걔랑 유사한 패딩 그 다음에 조금 요상하게 생긴 그래비티라는 친구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옆반은 딱 여기까지 진행했어요. 우리 반 같은 경우는 미안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 카톡방 같은 거 여러분은 저보다 인싸일 테니까 오픈톡방 목록 같은 거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이거 스크롤 내려갈 거잖아요. 저는 조금만 내려도 부모님 나오고 할머니 나오고 난리도 아닌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화면 자체의 크기는 한정돼 있어요. 보통 높이는 한정돼 있는데 그런 작은 영역 안에 사용자가 원한다면은 좀 더 다양한 요소를 들 중에 일부를 넘겨가면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스크롤 기능을 어떻게 우리 앱에 추가할 수 있냐, 우리 앱의 화면에 추가할 수 있냐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는 아마도 다음 주로 넘기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이제 그런 과정 중간중간에 발생하는 데이터 흐름과 관련한 좀 더 복잡한 얘기를 이어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뒤로 미루고 지금은 일단 리니어 레이아웃이라는 친구 구경하는 거 위주로 살짝 맛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첫 번째 세트에 비하면 내용이 좀 많기는 해요. 이런저런 새로운 단어들 많이 등장하고 있긴 한데 사실은 분량으로 보면 우리 첫 번째 세트에서 본 것이 훨씬 더 많기는 합니다. 뭐 XML 엘리먼트니 뭐 R이라는 클래스니 뭐 그런 자잘한 것부터 해서 find view by ID 뭐 선언을 적어야 되네와 같이 해서 요전에 들어있던 내용들보다 이번에 새로 등장하는 내용이 분량 자체, 무게 자체는 더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여러 줄에 걸쳐서 적어놓긴 했지만 결국은 레이아웃도 뷰의 일종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작성할 코드는 요즘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find 해서 더하기 빼기 한 다음에 set 해가지고 적용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현장 학습으로만 진행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같이 한번 진행해 봅시다. 일단 새 프로젝트부터 만들고 시작합시다. 얘 잘 만들었으니까 장기 보관하기로 하고 새 프로젝트 요 empty views activity 골라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4주차니까 대충 W4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지금 우리 월화반이랑 우리 반이랑 하고 있으니까 저는 뒤에다가 목요일이라고 붙이기만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잘 따라서 진행했었다면 앞으로는 계속 랭귀지는 자바인 상태 미니멈 SDK인가 뭔가는 API 24 안드로이드 7.0으로 선택이 잘 돼 있을 거예요. 따라서 그냥 프로젝트 이름만 적고 앱 이름만 적고 엔터키 치시면 바로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두 번째 이후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면 프로젝트 탭이 안드로이드 탭으로 바뀔 거예요. 뭐 몇 초 안 걸릴 겁니다. 그다음에 얘는 일단은 일하라고 두고 뒤에 있는 요 친구는 이제 살짝 정리를 해두면 적절하겠죠. 그래서 자, 요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여러분 집에 퇴근할 때 그냥 뚜껑 덮고 가시면 다음번에 요 에뮬레이터가 잘 동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뚜껑 덮기 전에 예를 들면 요거를 네모를 누른다든가 해서 앱은 일단 종료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X 버튼을 누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아마 한 번 더 물어볼 거예요. 지금 앱 켜져 있는데 에뮬레이터 켜져 있는데 어떡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터미네이트를 골라주면 됩니다. 그러면 실행 중이던 앱을 얌전하게 끄고 에뮬레이터도 얌전하게 끄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끌 수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다음번에 다시 열었을 때 원래 있는 느낌 그대로 예쁘게 다시 나오게 될 겁니다. 그것만 살짝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로딩이 다 끝났어요. 여러분도 아마 두 번째 이후 로딩은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5분인데 언제 집에 갈래요? 지금. 그래, 혹시나 뭐 오늘 소개팅을 5시 반에 잡았다 하는 친구 있으면 지금 먼저 가셔도 됩니다. 사실 그러면 오지 않았어야 정상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일단 그렇고, 그러면 45분쯤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분 정도 살짝 진행해 보는 걸 목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능숙한 솜씨로 앱 폴더 열어서, 잠깐만, 이거 이미 열려 있잖아. 얘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java 파일이랑 .xml 파일 위주로 구경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우린 지금 역시나 완전히 새로운 레이아웃이긴 하지만 뷰의 일종을 이제 다루기 시작하려는 거니까 일단 .xml 파일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이건 저만 볼게요. 우리 팔레트 보시면 자주 쓰는 애들, 그 다음에 글자 표현 입력받기 위한 애들, 그 다음에 다양한 버튼들, 그 다음에 자잘한 애들, 그 바로 밑에 레이아웃이라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레이아웃을 까보시면 아까 살짝 이름 튀어나왔었던 애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constraint layout이라는 친구가 일단 가장 위에 있어요. 자, 이거 지금 가나다 순이 아니죠? 이 팔레트는 명백히 가나다 순이 아닙니다. 이전에 커먼 봤을 때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여기도 지금 T가 제일 위에 있어요. 아마 이걸 가장 많이 쓰겠지, 또는 이걸 많이 써줬으면 좋겠네 라고 희망해서 이제 인간의 기호 내지는 희망사항이 깃든 목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즘 버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레이아웃들 목록에서 가장 위에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라는 걸 지금 띄워놓고 있습니다. 아이콘은 지금 동그라미 2개의 곡선으로 이렇게 연결해 놓은 것 같은 아이콘이에요. 그리고 얘가 사실은 지금 우리 컴포넌트 트리에 있는 이 친구 메인이라고 지금 아이디 붙어 있는 친구가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었다 보면 돼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만들고 있는, 안드로이드 동네 만들고 있는 구글 아저씨들 입장에서는 이런 다양한 레이아웃들 중에 요즘 버전 앱 만든다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영순위는 요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아래에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이라는 친구를 오늘 살짝 맛볼 것이고, 그 다음에 2부에서는 뭐 다음 주 정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프레임 레이아웃이라는 친구를 이어서 써볼 겁니다. 그 밑에 있는 테이블 레이아웃이라는 친구는 아마도 엔간하면 요즘은 안드로이드 앱 만들 때는 안 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 친구는 쿨하게 생략하고, 지금 아이콘 보시면 그래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이렇게 우리 맨날 보는 거잖아요. 동그라미 이렇게 점선 있는 거 맨날 하는 거니까 그 아이콘인 것 같고, 리니어 레이아웃은 지금 생긴 것만 봐서는 이렇게 호리즌탈이면 수평 버전이잖아요. 가로로 나열하는 친구, 세로로 나열할 때 쓰는 친구와 같이 아이콘을 보여주는 것 같고, 프레임 레이아웃은 프레임 말 그대로 창이잖아요. 얘는 지금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그냥 백색 네모로 아이콘으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뉘앙스가 이 정도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구경을 할 예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컴포넌트 트리 다시 보시면 우리 아까 전에도 계속 강조했듯이 지금 현재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텍스트 뷰 하나가 포함된 채로 지금 출고가 돼 있는 상태예요. 이건 저만 볼게요. 실제로도 우리 봤었던 .xml 파일에서도 지금 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해당하는 XML 엘리먼트 안에 텍스트 뷰 엘리먼트가 포함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여는 꺽쇠, 닫는 꺽쇠 사이에 텍스트 뷰에 해당하는 XML 엘리먼트가 적혀 있는 셈이에요. 그게 지금 여기저기에 적용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로 다룰 건데 요거 살짝 해둡시다. 지금 요 디자인 화면 다시 초기화돼 있으니까 요 픽셀이라 적혀 있는 거 대신에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우리 수업에서 쓰고 있는 가상기계 내지는 내 진짜 기계를 골라주세요. 그러면 다시 커질 겁니다. 우린 스몰폰 쓰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요거는 살짝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일종의 복습입니다. 자, 텍스트 뷰를 컴포넌트 트리 등등에서 선택하신 다음에 얘에 대한 어트리뷰트를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그럼 이제 레이아웃이라는 섹션이 있을 거예요. 거기 보시면 constraint widget 요 덩어리에 대해서 조건을 어떻게 지정할까요? 내지는 조건이 현재 이렇게 지정돼 있습니다와 같이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 텍스트 뷰는 현재 constraint layout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레이아웃 안에서 이 텍스트 뷰의 위치랑 크기를 어떻게 지정할까요? 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onstraint layout이기 때문에 constraint를 우리가 지정하도록 UI를 띄우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저만 할게요. 예를 들면
여기다가 지금 마진이 0으로 잡혀 있는데 마진은 16. 여러 번 이거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실행 취소 귀찮으니까. 이런 식으로 뭐 위아래 왼쪽 오른쪽 마진을 내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xml 파일에도 이런 식으로 얘네 원래 없었단 말이에요. 이상한 숫자들. 이 반영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나중에 앱을 켰을 때도 저만큼의 마진을 적용해서 이런저런 작업을 수행해 줄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 지금 살짝 보면 약간 특이하게도 텍스트는 우리가 이미 써봤잖아요. set 텍스트, get 텍스트 하면서 텍스트는 그냥 이름이 적혀 있어요. 어트리뷰트 이름이.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layout 언더스코어, layout 언더스코어 이런 식으로 뭔가 요상한 접두사가 지금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어트리뷰트는 아무튼 이 텍스트 뷰에 대한 어트리뷰트는 맞기는 한데 걔를 레이아웃 상에서 걔가 포함되어 있는 레이아웃 상에서 어디에 어떻게 보여줄 거냐를 지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와 같은 느낌으로 접두사가 붙어 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텍스트는 그렇지 않죠. 텍스트는 얘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얘 안쪽에 본인 영역 안에 무슨 글자들을 보여줄 거냐에 해당하는 세팅을 지금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정도의 지금 뉘앙스 차이로 구경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얘네는 지금 원래대로라면 원래는 0000이었죠.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저런 애들은 방금 처음 출고됐을 땐 없었어요. 여러분도 지금 이 상태일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추론하기로는 기본적으로는 마진을 특별히 지정하지 않으면 0으로 간주하겠다라고 소위 기본값이 지금 잡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자, 일단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까지만 하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늘 마우스로 다뤄왔었던 그거예요. 그럼 이제 새로운 레이아웃을 하나를 추가해 봅시다. 제가 지금 슬슬 정신줄을 놓기 시작했거든요. 45분이 되면 저한테 음성으로 어필을 해주세요. 너 이제 컴퓨터 조립하러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러면 이제 그때쯤까지 적당히 끊고 남은 내용은 다 다음 주로 미루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완전히 새로운 레이아웃 하나를 추가를 해봅시다. 일단 우리 핸드폰 위아래로 기니까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 버티컬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을 골라서 디자인 화면에 적당히 텍스트 뷰보다 살짝 위에다가 한번 배치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쥐똥만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큼지막하게 텍스트 뷰 위를 차지하는 네모 한 짝이 생기면 성공입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트리 보시면 리니어 레이아웃 세로 버전 새로 지금 등장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은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포함되도록 세팅되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드랍을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위에다 했으니까 그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해봅시다. 자, 리니어 레이아웃 또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처럼 다른 뷰들을 포함시킬 수 있는 친구예요. 그거를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각종 조건을 지정해서 배치한다면 리니어 레이아웃은 리니어하게 배치하는 친구인 것 같아 보여요. 일단은 지금 원래 있었던 헬로 월드 느낌표 보여주고 있는 텍스트 뷰를 컴포넌트 트리에서 선택을 해서 드래그를 한 다음에 리니어 레이아웃 밑으로 갖다 대고 살짝 오른쪽으로 당겨서 여러분 지금 이거 살짝 구경해 보세요. 요 마우스 클릭하고 있는 채로 누르고 있는 채로 왼쪽 오른쪽 하면 살짝 느낌이 달라질 거예요. 얘가 어디에 포함되도록 드랍될 것이냐가 눈에 보일 겁니다. 오른쪽으로 최대한 당겨서 리니어 레이아웃에 포함되도록 만들어 보세요. 그럼 이제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는 리니어 레이아웃이 포함되고 그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텍스트 뷰 하나가 포함되는 느낌의 포함 관계가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더 이상 저 텍스트 뷰는 화면 한가운데 있지 않아요. 일단 리니어 레이아웃에 포함됐기 때문에 리니어 레이아웃이 차지하는 영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따만한 크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추가로 얘는 한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좌상단에 딱 달라붙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요거는 살짝 유의해서 봅시다. 여러분이 요 컴포넌트 트리에서 다른 뷰를 살짝 골랐다가 아무거나 골랐다가 다시 텍스트 뷰를 젠틀하게 누르고 어트리뷰트 탭을 한번 봅시다. 보면 우리 적당히 윗부분에 레이아웃 섹션이 있잖아요. 여기 원래 그 막 이상한 동그라미 있고 막 네모 가운데 있고 하는 복잡한 UI가 있었는데 그거 싹 사라지고 그냥 이런 드롭다운 리스트만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방금 전 그 복잡한 뭐 동그라미 위아래 동서남북 같은 거는 조건을 지정하기 위한 UI였어요. 그걸 당시에 우리한테 보여줬던 이유는 당시에는 이 텍스트 뷰가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포함됐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리니어 레이아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적는 애들은 전부 다 그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서 이 텍스트 뷰를 어디다 보여줄 거냐를 정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선택지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비 높이는 지정할 수 있나 봐요. 그 다음에 weight 이건 모르겠어요. 무게가 있나 봐요. visibility 이거는 보여줄 거냐 말 거냐 지정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가 끝입니다. 선택지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일단 이런 거 아무것도 안 골랐다고 치면 적당히 좌상단에 붙여두도록 현재 세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전히 우리 리니어 레이어 세로 버전 자체는 오류가 나고 있죠. 빨간 느낌표가 떠 있어요. 얘가 오류가 나는 이유는 단순하죠. 얘는 지금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지만 얘를 구체적으로 어디다 보여줄 거냐에 해당하는 가로 세로 조건 지정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걸 일단 지정을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단은 적당히 윗면은 화면 위 기준으로 딱 달라붙게 하고 왼쪽도 화면 왼쪽 기준으로 딱 달라붙게 하고 오른쪽도 화면 오른쪽으로 딱 달라붙게 하고 아래면만 일단 내비둔 채로 갑시다.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지금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마진은 0인 것 같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면 레이아웃, 위즈, 레이아웃, 하이트에 뜬금없이 이상한 숫자가 지금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살짝 조정해서 지금 가로 같은 경우는 매치 컨스트레인트 최대 크기를 갖도록 하고 그러면 왼쪽 오른쪽 딱 달라붙을 겁니다. 그 다음에 높이는 적당히 최소 높이를 갖도록 해둡시다. 그러면 리니어 레이아웃 자체의 크기가 저 텍스트 뷰의 높이에 걸맞게끔 줄어들 거예요. 괜찮아요? 요전 수업에서 살짝 설명했었죠? 너비나 높이를 지정할 수 있는 선택지가 두 개 있었어요. 하나는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영역을 다 차지할 수 있게, 또 하나는 자기 내용물 글자들이라든가 버튼이면 텍스트 어트리뷰트라든가 지금 이 리니어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포함되어 있는 다른 뷰들을 보여주기에 적합한 가장 작은 크기를 갖도록 하는 웹 컨텐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선택지 중에 지금 가로는 최대, 세로는 최소를 골랐다고 보면 돼요. 세로도 물론 최대로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 지금은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지금 보시면 이전에 텍스트 뷰 할 때도 비슷한 느낌인데 너비를 최소로 한다면 얘는 지금 이런 느낌으로 뭔가 용수철 같은 느낌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띠용하고 돼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의미 관점에서는 화면 왼쪽 오른쪽 딱 달라붙을 수도 있게 우리가 조건을 지정했습니다. 근데 얘 자체의 너비를 최소 너비를 갖도록 했더니 얘는 아무데나 있어도 상관없지만 지금은 일단 기본적으로 화면 한가운데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더 크게 보여줘도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 보니까 여백이 생겼는데 그 여백을 좌우 동등하게 지금 배정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는 여러분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전에도 어쩌면 구경해 봤을 수도 있는 지금 왼쪽 오른쪽 가로 버전에 해당하는 요 프로그레스 바 위에 동그라미 하나 올라가 있는 50이라고 적혀 있는 친구가 이전에 눈에 보인 적이 있을 거예요. 일단 마우스 갖다 대면 지금 바이어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바이어스란 단어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것도 기술 과정 시간에 어쩌면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실과 배우는 세대 아니죠? 기술 과정이죠. 그렇죠? 바이어스 이제 편향 내지는 편차 내지는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그런 개념이잖아요. 단어 자체 의미는. 그래서 이 바이어스를 여러분이 그래요. 같이 해봅시다. 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지금 리니어 레이아웃 고르고 너비를 최소 웹 컨텐트로 하면 이 게이지를 왔다 갔다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용수철 모양이 나와 있으면 성공입니다. 여기서 한번 바이어스를 제가 조절해 볼게요. 조절하면 띠용 같은 느낌으로 맨 왼쪽에 붙는 게 바이어스가 0,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붙는 게 100 같은 느낌으로 우리한테 표시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얘는 현재 조건상으로는 화면 맨 왼쪽에 붙어 있어도 되고 맨 오른쪽에 붙어 있어도 돼요. 최대 크기를 갖도록 하면 왼쪽 오른쪽에 다 붙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크기를 가질 겁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최소 크기를 갖도록 했기 때문에 여백이 남아있어요. 그 여백을 왼쪽 오른쪽 중에 얼마만큼 비율로 배정을 할 거냐를 지금 이
UI를 통해 조절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건 저만 볼게요. 당연히 이렇게 조절하면 .xml 파일에도 그게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버전 바이어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0에서 1 사이의 값을 써서 표현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 다음에 디자인 화면에서는 이제 저런 거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백분율로 표현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50으로 맞춰져 있었잖아요. 50으로 맞춘다라는 건 우리가 저거에 대한 바이어스를 굳이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으로 0.5, 50% 반반 치킨 같은 느낌으로 세팅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바이어스라는 걸 건드리면 저렇게 남는 여백을 무슨 비중으로 우린 지금 2D UI를 만들고 있으니까 가로 여백, 세로 여백 둘을 어떻게 다룰 건지를 조절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자, 아무튼 이 정도 갖고 놀았으니까 일단 가로는 최대 크기를 갖도록 다시 돌려놓고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에 새로운 뷰들을 조금 추가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가장 예쁘게 생긴 버튼을 한번 추가를 해봅시다. 버튼을 추가를 할 건데 아마 디자인 화면에 드래그 앤 드랍 하긴 지금 엄청 힘들 거예요. 너무 작으니까. 대신에 컴포넌트 트리에다가 이 팔레트에 버튼 있는 거를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추가를 해봅시다. 뭐 커먼에도 있으니까 아무거나 골라도 돼요. 버튼을 드래그해서 리니어 레이아웃에 포함되도록 적당히 오른쪽 맨 아래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추가하고 또다시 추가하고 또다시 추가를 합시다. 그러면 각각 서로 다른 아이디 부여해주고 텍스트는 버튼 인체로 새로운 뷰 3개를 추가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따끈따끈하게 추가한 뷰들이긴 하지만 빨강색 느낌표는 뜨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 화면 보시면 예쁘게 소위 O와 열을 잘 맞춰서 줄을 잘 맞춰서 이 세 버튼을 지금 일렬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는 텍스트 뷰가 메뉴에 있고 그러니까 컴포넌트 트리상으로 보이는 이 순서에 맞게 각각의 버튼들을 순서대로 나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이 각각의 버튼들은 지금 예를 들면 맨 위에 버튼 누른 상태에서 어트리뷰트 탭을 보시면 레이어 부분 보시면 이전에는 본 적 없는 매치 패런트라는 옵션이 지금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생김새상으로는 쟤네들 버튼의 가로 길이는 최대인 것 같고 세로는 최소인 것 같아 보여요. 최소는 아까랑 똑같이 웹 컨텐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최대 같은 경우는 이전까지는 매치 컨스트레인트였는데 여기 지금 매치 패런트라고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얘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포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건을 따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레퍼런스로 삼을 만한 건 걔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레이아웃 자체의 가로 길이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치 패런트라고 되어 있고 의미 관점에선 결과적으로는 최대 너비를 갖도록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면 돼요. 그래서 자 이건 저만 할게요. 이게 웹 컨텐트였다면 이 정도의 크기를 가졌을 거예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의 버튼 드래그 앤 드랍해서 했을 때 아까 전에 우리 주문 버튼 할 때 딱 버튼 사이즈가 이 정도였잖아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추가할 땐 기본적으로 가로 세로 최소로 하는데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리니어 레이아웃에다가 버튼을 추가할 때는 이런 식으로 가로를 처음부터 최대가 되도록 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 요즘 UI 트렌드죠. 로그인 버튼 같은 거 최대한 넙직넙직하게 좌우로 해서 보여주잖아요. 누르기 쉽게. 그죠? 유료 결제 버튼이라든가. 아무튼 그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 너비는 최대고 높이는 최소입니다. 너비도 얼마든지 최소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봤었던 그 깜찍한 크기의 버튼이 배치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버튼이 3개 있는데 맨 위에 버튼을 일단 선택한 상태에서 얘의 높이를 현재는 최소인데 최대의 높이가 되도록으로 바꾼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매치 패런트를 고르면 돼요. 그렇게 고르면 과연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를 우리가 살짝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 버튼, 지금 저 세 버튼 중에 위에 있는 친구한테 있어서 본인이 차지할 수 있는 최대 영역이라 하면 얼마만큼을 의미하는 거냐라는 매우 철학적인 질문에 봉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걸 굳이 물어보는 이유는 아마도 매치 패런트를 골라도 하등의 변화가 없는 걸 그런 요상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얘는 지금 최대 크기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저 버튼에 대해서 지정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 버튼의 높이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이랑 똑같아요. 웹 컨텐츠를 하나
매치 패런트를 하나 항상 똑같이 유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선택지를 제공을 해서 이지선다 문제를 냈습니다. 이 버튼의 높이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최소만 있으면 돼요 했더니 지금 이 크기입니다. 저는 욕심쟁이라 다 가졌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많이 주세요 했더니 또 똑같이 이 크기인 거예요. 선택의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갈 단서는 이 버튼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예요. 이 버튼이 현재 리니어 레이아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매치 패런트라고 이름 적혀 있듯이 이 버튼이 저 공간 최대한 가지고 싶어요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기본적으로는 그 리니어 레이아웃이 차지하는 공간 안에서만 내가 추가로 할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도 아까 비슷했습니다. 화면 전체를 차지하긴 했지만 아무튼 그 조건 안에서 그 내 부모의 범위 안에서 나를 포함하고 있는 그 레이아웃의 범위 안에서 내가 조금만 주세요, 다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새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의 이 레이아웃 자체의 높이가 현재 웹 컨텐트로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내용물들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가장 작은 크기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매우 소박한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안에 있는 친구가 저는 최대한 커졌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해도 이미 리니어 레이아웃 자체가 딱 요만한 사이즈면 충분한 것 같아요 라고 미리 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리니어 레이아웃 자체의 크기가 지금 최소 크기로 잡혀 있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버튼이 아무리 그런 희망사항을 가져도 소위 금수저라고 부르잖아요. 내가 지금 어디에 포함되어 있었냐 등등에 따라서 내 선택지에 대한 결과가 서로 달라질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최소 크기를 갖겠다는 그거는 필요 조건인 거잖아요. 그죠?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중에. 그 다음에 내가 최대한 다 땡겨가고 싶습니다라면 내 부모가 내가 포함되어 있는 레이아웃이 제공할 수 있는 최대한 한도까지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를 포함하고 있는 레이아웃이 되게 소박한 친구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안에 있는 친구가 아무리 더 주세요 해도 그 요청을 들어주진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일단은 구경했으니까 지금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세 버튼 중에 맨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고 얘 레이아웃 하이트를 매치 패런트로 바꿔주세요. 변화가 없으면 성공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일단 바꿔둡시다. 그 다음에 아까 전 그 제약 조건 리니어 레이아웃 자체의 크기가 최소 크기로 고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높이가 최소 높이로 고정되어 있다는 걸 살짝 풀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치 패런트로 이 맨 위에 있는 버튼 3개 중에 맨 위에 있는 거 매치 패런트로 바꾸셨다면 다시 리니어 레이아웃 세로 버전을 고르신 다음에 얘는 지금 위 왼쪽 오른쪽 조건만 적용되어 있고 높이는 최소입니다. 그거를 아래 조건도 부여를 합시다. 화면 아래도 전부 다 차지할 수 있어요와 같이 땡기시면 얘는 이제 세로 기준으로 대롱대롱 매달리게 될 거예요. 왜냐? 얘의 높이는 여전히 최소 높이를 갖도록으로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리니어 레이아웃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트리뷰트 탭 가서 이 친구의 높이를 매치 컨스트레인트로 바꿔봅시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번 해볼게요. 매치 컨스트레인트로 하면 웬걸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는 이 세로 버전 리니어 레이아웃의 크기는 조건을 만족하는 한도 끝도 없이 커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마진을 따로 지정하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면 전체를 다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의 크기가 결정된 상태에서 텍스트 뷰 추가하고 얘는 최소 높이 너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딱 아까랑 동등한 조촐한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 버튼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욕심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비는 그래요. 너비는 최대로 해도 된다 치는데 높이까지 지금 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적어놓은 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 뷰는 이미 추가가 돼 있단 말이에요. 먼저 추가해놓은 텍스트 뷰 영역을 제외한 다른 모든 영역, 리니어 레이아웃에서 끌어올 수 있는 다른 모든 영역을 전부 다 이 두 번째로 추가한 버튼 중에서는 처음 추가한 버튼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건 저만 할게요. 이 친구 다시 한번 웹 콘텐츠로 바꾸면 원래는 이런 느낌으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리니어 레이아웃 자체 크기는 화면 전체를 차지하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뷰들이 다 전 조금만 있어도 돼요, 조금만 있어도 돼요 하면 이렇게 여유가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뷰는 일단 그 선을 잘 지켰어요. 최소 높이 갖는다 해서 이만큼을 가져간 겁니다. 그 다음에 버튼을 배치하려고 본 거예요.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는 얘도 최소 크기를 갖는다고 칩시다. 그 다음 버튼을 추가하려고 봤을 때 얘가 뜬금없이 가운데 있는 버튼이 저는 네가 남은 거 다 주세요. 도둑놈 같은 행보죠. 원래 막내가 제일 시끄럽습니다. 아무튼 간에 매치 패런트 하면 이제는 이전에 추가한 애들이 차지한 위치를 제외한 남은 위치를 다 두 번째 버튼이 갖다 먹는 걸 볼 수 있어요. 일단 매치 패런트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이랑 차이점은 리니어 레이아웃 자체의 크기가 서로 다르다는 거가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커다란 버튼이 남은 거 다 차지했으면 그 다음에 버튼 3를 추가한다 해도 리니어 레이아웃에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걔의 높이는 실질적으로 0이 되는 거예요. 일단 최소한 화면상에서는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스크롤 기능 추가하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일단 지금은 그렇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원래대로 돌려놓읍시다. 높이는 최소로 하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리니어 레이아웃 세로 조건을 해제하고 그 다음에 레이어 하이트를 다시 웹 컨텐트로 바꿔서 화면 위에 쫙 달라붙는 느낌으로 바꿔두도록 합시다. 제가 이 다음 장까지 하면 제가 기분 좋게 오늘 하루를 종말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2분 남았어요. 집에 가야겠죠? 그래요. 다다음 주 생방송 수업에서 딱 요 뒤에부터 이어서 진행하는 걸로 합시다. 일단은 그렇게 하고 궁금한 거 있거나 하시면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저 언박싱 하는 거 구경하고 싶다면 남으시고 아니면 집에 가도록 합시다.